네, 반갑습니다. 지금 딱 12시입니다. 12시에 제가 접속을 했고, 혹시 제 말씀이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채팅방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남겨볼게요. 문의사항 남겨주세요. 네,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이제 좀 잘 들리시나요? 혹시 잘 안 들리시면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들리세요? 소리가 안 들리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소리가 아예 안 들리세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조정을 해서, 네.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네. 이게 제가 지금 마이크는 최대한으로 해놨는데, 혹시, 제가 한 번 더 보고, 조정은 해보겠는데, 네. 들리세요. 다행입니다. 네. 저는 프린스턴 리뷰 대표 강철호라고 합니다. 프린스턴 리뷰는 미국에 있는 업체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입시 관련 업체인데, 저는 공식 직함은 프린스턴 리뷰, 이게 안 들리시면 안 되는데, 오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많거든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혹시 안 들리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남겨주세요. 네네. 아이고, 네네. 자, 12시, 그 와중에 12시 2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 본원에서, 네, 다행입니다. 네, 지금 웨비나 진행 중이고요. 안 들리세요? 아이고, 이게 저희 쪽에서는 지금 보니까 마이크적인 거 문제는 없거든요. 혹시 볼륨을 조금 더 키워주시고, 혹시 그래도 안 들리시면 다시 한번 알려주면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네. 아이고. 네네. 오늘 내용은 웨비나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님. 네네. 웨비나다 보니까 조금 깁니다. 제가 오프라인 설명회 할 때와 외부 세미나 할 때와 이렇게 웨비나 할 때 좀 다르게 하거든요. 제가 지금 조금 목소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혹시 이게 조금 거슬리시는 분들도 좀 적어주십시오. 이게 목소리가 거슬리면 정말 듣기 싫거든요. 네. 조금 키워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웨비나는 조금 길게 합니다. 길어봤자 1시간 한 20분 정도 합니다. 제가 웨비나든 뭐든 이렇게 혼자서 시뮬레이션 항상 2번을 돌려보는데, 한 1시간 20분 정도? 제가 교회 다니거든요.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는 저희 목사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짧은 설교가 최고의 설교다. 이 말씀 항상 하셔서 제가, 다른 거 배운 건 없어도 그거는 조금 항상 새기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엄청 길진 않을 텐데, 웨비나를 잘 들으시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프라인 설명회 할 때는요, 좀 재밌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좀 웃기는 얘기를 좀 넣어야겠다. 왜 멀리서 오시니까요. 외부 세미나 할 때는 저를 다 모르시잖아요, 사실. 그죠? 뭐 알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뭐 가끔 오신 계시지만, 그래서 제 소개를 좀 길게 하고요. 웨비나 할 때는요, 약간 라디오 하듯이 한다? 그러니까 조금, 기승전결을 갖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잠깐 가족끼리 뭐 과일 같은 거 드시다가 또 지금 12시니까 뭐 음식 이제 점심 드시면서도 그냥 라디오 들으시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또 아버님들도 또 학생 여러분이 혹시 듣고 있다면 또 타학원 관계자 여러분들도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중간중간에 분명히 꽂히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한 내용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정말 걸레 조각 같은 내용을 던진다 하더라도 그런 거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님들은 뾰족뾰족 하시니까 걸리시거든요. 그 걸리는 포인트에서 조금 더 집중하시면 돼요. 오늘 내용들은 제 웨비나나 세미나 혹은 설명회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초보자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월 18일 오후 12시 4분 저희는 지금 얼리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요. 얼리 디시전, 얼리 액션, 그러니까 원서요. 그리고 원서 시즌이 아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액티비티 집중하고 있고요. 어제도 저희가 대회 2개 준비시켰습니다. 애들 밤까지 불러가지고. 그리고
지금 제가 요 말을 한 4번 정도 리피트할 텐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원서 시즌이 아니시라면은 SAT 점수 어제 나왔죠? 저희도 좋은 점수 되게 많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말해도 GPA입니다. 이 얘기는 조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뭐 SAT가 다시 살아났다, GPA가 어쩌다 저쩌다 다른 설명 때 많이 얘기 드려서 지금은 당장 적용시키실 수 있고 당장 큰 그림에서 우리 학생들을 케어하시는 데 있어서 또 케어받으시는 곳이 있다면 그쪽에 전해줘야 될 내용들 위주로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한 40분 조금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건 스타벅스 컵이죠. What remember the 5% rule. 지금 제 사진 때문에 조금 잘렸는데 뭐 대단한 내용 아니니까요. 네. 이거 왜 갖고 왔냐면 보통 우리가 스타벅스를 초록색이라 생각하지만 또 여기 어머님들 아버님들 사회 경험은 저보다 훨씬 많으시고 또 혹시나 또 마케팅이나 브랜딩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스타벅스 초록색 많이 쓰이지 않거든요. 한 5%만 쓰이고 나머지들은 뭐 갈색이라든가 흰색이라든가 뭐 검은색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색깔 훨씬 더 많이 쓰이는데 우리는 스타벅스를 초록색으로 기억해요. 사실 이거를 프린스턴 리뷰 로고로 하려다가 또 너무 홍보 같을까봐 프린스턴 리뷰도 노란색이 포인트거든요. 하지만 흰색이나 까만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로고 안에서도. 우리를 생각할 때 노란색을 생각해 주시면 저에게 관심 많으신 분은 너무 감사하긴 한데 사실은 저희는 노란색보다 까만색, 흰색이 더 많거든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지금 대입 관련된 거 얘기 들으려 했는데 이 대입 서류에서 진짜게 기억에 남는 이 5%를 설계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설계라고 표현드렸어요. 자, 제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옷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옷이라든가 스타일링하는 데 관심이 되게 많은데, 저희 같은 사람들, 저처럼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 영화 캐릭터 중에 캡틴 아메리카라고 있어요. 캡틴 아메리카 아시죠? 약간 어벤져스, 예전 어벤져스 나왔던. 저도, 캡틴 아메리카 이후 어벤져스 잘 안 보는데, 그때 제가 그 사람의 그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옷 스타일이 되게 멋있었어요. 머리 스타일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들은 게, 캡틴 아메리카의 자연스러운 머리가 가발이래요. 이거 뭐냐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내추럴한 거는요. 완벽한 연출에서 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5%를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를 오늘 길게 말씀드릴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이 초록색으로 맨 오른쪽에 있는 조그마한 거 잠깐 놔둘게요. 사실 하얀색이라든가 여기 약간 연한 초록색으로 뭐 표현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스타벅스에서 흰색과 갈색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아요. 뭐 GPA라든가 SAT라든가 지금 우리 학생들 원서를 스타벅스 컵에 비유하자면요. 아니면은 뭐 extra curricular activity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원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에 secondary element라고 제가 여기 중간쯤에 두 번째 배치해 놓은 거 보시면 그 액티비티 어떻게 describe 했는가,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폴리시를 했는가, 에세이를 어떻게 썼는가인데, 근데 결국은 원서를 볼 때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이 5%에 해당하는, 하지만 이 학생의 당락을 자유하는 거는 이 스토리입니다. 뭐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실 거예요. 하지만 2025년 현재 대학들이 이 스토리를 어떻게 보는지, 왜 세상은 꽤 많이 변화했고요. 현재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학생 하나랑 그냥 좀 재밌는 대회 하나 내보내겠다고 하나카드에서 하는 크레딧 카드 왜 디자인하는 공모전 하나 내보내기로 했어요. 그냥 그게 전체적 스토리 얘가 맞아요. 좀 얘기하자면 이야기를 너무 많이 얘기해야 돼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근데 그거 할 때 저희 마지막에 디자인할 때는 나노 바나나라고 하는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하는 AI 베이스로 디자인해주는 툴을 이용했습니다. 그걸 안 하면 오히려 바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어떻게 컨셉을 잡고 어떤 느낌의 어떤 색감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치밀하게 저희가 사람이 했죠. 하지만 마지막에 그거 그릴 때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가가지고 그려서 하나 나노 바나나가 그리나 내 아이디어가 표출되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그 하나카드에서 하는 그 크레딧 카드 공모전에서도 AR 쓰는 거 절대 반대하지 않아요. 자, 제가 어딜 다녀왔습니까? 이 5%만의 여러분들의 합격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매년 가지만 이 나카 컨퍼런스를 갔다 왔습니다.
컨퍼런스가 갔다 왔다고 혹은 네카 공식 멤버라고 저는 초대받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잘 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많이 얘기들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만나고 정말 많이 정말 다니고 정말 많이 파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머님들께 아까 제가 좀 보여드렸던 이 5%의 비결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이비리그 합격만을 위한 거 아니에요. 제가 저희 웨비나 참가 신청 받을 때 목표 대학이 어디세요? 이걸 꼭 묻습니다. 제가 그걸 묻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거 안 물어도 어쨌든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좋은 대학 가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정 안에서 진정으로 성장하려고. 하지만 거기에서 어머님들 대부분 정말 그 퍼센티지 내보면요. 20위권 이내에 아이비리그를 노린다라고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60위권, 40위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한국 대학이나 이쪽 쓰시는 분들은 잠깐 별개로 두고요. 근데 60위권, 40위권의 목표라기보다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분이 여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르신 게 아니라면은 이걸 누르시기까지 우리 아이를 대략 봤을 때 16년, 17년 길러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소위 실망감이 있으셨을까? 아니면 반대로 어떤 또 성취감이 있으셨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 5%를 만들지 못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일일 전화해가지고 어머님 뭐 왜요? 잘 안 돼요 아이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또 웨비나 끝나고 상담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그거보다도 훨씬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저는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비리그만이 좋은 대학 아니고요. 여기 안 나온다 성공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여기 간다고 뭐 인생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겠죠.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좋은 대학은요. 뭐 나중에 뭐 기회를 주고 이런 걸 떠나서 그 경험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냥 예시예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MIT나 펄듀나 사실 교수님들 큰 차이 안 납니다. 미국은. 예를 들어 크루거라고 경제 노벨상 받으신 분들 쿤이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조그마한 그냥 시티 대학에서 교수로 계시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받으신 분들 대부분 뭐 특정 대학에 계실 텐데,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좋은 교수님들 많아요. 그러니까 MIT나 펄듀나 비슷해요. 교수님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책도 똑같은 거 씁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르고요. 그 분위기와 그 에너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5%가 다른 거예요. 결국은 이 5% 싸움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 제가 참가했던 올해 2025년 제가 배웠던 트렌드 위주로 하나씩 또 학생들에게 맞게 한국 학생들에게 맞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이비리그 합격의 암호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AI 정말 스토리 오브 더 이어, 스토리 오브 더 데케이드죠. AI 없이 어떠한 분야도 얘기할 수 없죠. 하지만 뭐 AI 오케이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를 대학 사이드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평가할 때 AI를 쓴다니까요. 어떻게 쓰는지 그걸 알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암호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 이제 에세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비디오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또 대학 사이드 얘기 들어봅시다. 또 도대체 어떤 건데 한번 들어봅시다. 학교별 전략, 이걸 전문용어로 institutional priorit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예쁜 에세이 쓰기나 아니면 우리 아이 상 많이 탄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institutional priority에 맞춰 주셔야 돼요. 우리 학생에게 어떻게 맞게 또 대학별로 어떻게 또 맞게 전략을 짜야 되는 건지. 물론 큰 차이 안 납니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5% 싸움이에요. 95%가 다르진 않아요. 물론 위튼 칼리지라든가 그다음 제가 딥스프링스 칼리지라고 굉장히 특이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딥스프링스 칼리지는 거의 인터뷰로만 뽑습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한 40명 뽑아가지고 막 약간 컬트 조직 같은 대학이 있어요, 미국에. 어쨌든. 근데 그런 대학들을 보통 노리고 저한테 오신 분들 많이 없으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하버드라든가 코넬, 뭐 NYU 이런 대학들의 인스티튜셔널 프라이티를 어떻게 찾아보면 되는지 제가 뭐 일일이 다 읽어드릴 건 아니고요. 읽어드리면 잘 설명하기가 편하긴 할 텐데 그 다음 도대체 스토리텔링이란 뭔지 그리고 마지막 거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사기치는 국제학교 블랙리스트 관련 이것 때문에 사실 웨비나를 제가 좀 주저했습니다. 왜냐면 요번에 가서 그러니까 요번에 뭐 트럼프 때문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AI가 어떻게 쓰이는지 또 항상 궁금한 인스티튜셔널 프라이어티 이런 것들을 알아보다가 미국에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사기치는 국제학교들이에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학교 이름 거론하지 않습니다. 사실 NYU 리스트 살짝 봤습니다. NYU가 갖고 있는 블랙리스트요. 거기 그 어드미션 오피스 그 약간 디렉터, 어소시에이트 디렉터니까 약간 부팀장이라 해야 되나요? 그분이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좀 잘 얘기 좀 봤는데, 예,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어쨌든 AI 얘기해야죠. 제일 궁금하실 거고, 제일 또 걱정이 많으실 거고. 우리 학생들 AI 다 씁니다. 다 써요. 챗 GPT라고 제가 대명사적으로 얘기하는 이 AI 다 씁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86% 학생들이 학업에 AI를 활용한대요. 30%의 2024년 고등학교 졸업생 기준으로 AI를 원서자체 사용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믿지 않습니다. 훨씬 더 클 겁니다. 샤이 AI 유저들이 요즘 많습니다. 안 썼는데요, 쌤? 네, 딱 봐도 썼죠. 그 다음에 미국 10대가 AI 툴 경험은 72%다. 오케이. 뭐, 이거는 뭐, 그냥 숫자적인 거 보여드리는 거고, 그냥 우리 커먼 센스에도 맞죠? 아, 요즘 아이들이 AI를 참 많이 쓴다. AI 네이티브라고 하죠. 자, 어머님들 그 나이대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그냥 게스만 좀 하자면, 제가 40대 초반입니다. 아마 여기 어머님들 저랑 조금 젊으신 분들은 저랑 연배가 비슷하시거나 저도 조금 높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저 처음으로 샀던 어떤 그 휴대용 기기가 삐삐거든요. 삐삐삐삐. 그렇죠? 012에. 근데 삐삐부터 시작해서 폴더폰 다 쓰고 2000년대 후반, 2009년, 10년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아이폰을 샀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물론 다 스마트폰을 썼지만 그리고 2022년, 3년쯤에 AI가 본격적으로 챗 GPT-3와 함께 나왔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잘 쓸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숙제가 있고 뭘 쓰려고 하는데 내가 쓴 것보다 챗 GPT에 던져놨을 때 내가 봐도 괜찮아요. 클라우드라고 또 있습니다. 그건 글쓰기에 굉장히 특화된 채널입니다. 거의 다 넣으니까 더 괜찮아요. 어제 썼다고 말씀드린 나노 바나나라고 그거는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 저희가 이제 저희는 유료 계정을 쓰거든요. 회사 계정이 있으니까 가서 해보면은 내가 그린 그림보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적인 거를 내가 아이디에이션을 충분히 하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러면 안 좋은 거죠. 근데 대학들 입장에서는 그게 구별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AI 디텍터 있죠. 예. 근데 AI 디텍터는 뭐 베이스예요? 또 AI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AR 쓴 거를 잡아내는 AI 디텍터도 이 AI 베이스다. 그러니까 도둑이 도둑을 잡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현재 AI 디텍터를 공식적으로 쓴다고 밝힌 학교는 UC들밖에 없어요. UC는 왜 쓰냐? UCLA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원서가 14만 개가 들어갑니다. 걔네 한 5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AR랑 디텍터랑 돌려보고 좀 스크리닝을 치겠다는 건데, 어쨌든, 자, 오른쪽 그래프 잠깐 보실게요. 자, 지금 원서 주위에 쓰고 계시거나 지금 쓰고 계신 어머님들 계시죠? 몇 개 쓰세요? 대부분 10개는 넘을 거예요. 미국에서 사실, 한 2000년대 중반만 해도, 2006년, 7년, 그때만 해도 애들 한 서너 개밖에 안 썼어요. 10년 전에만 해도 한 10개 정도, 10개 안쪽 썼어요. 근데 자, 지금 7개 이상 쓴 게 미국에서는 많은 개수인데 9년 전에 2배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이들이 원서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에세이의 비중도, 에세이 양도 많아지다 보니까 AI 툴에 대해서 조금 더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미국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틀린 생각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이 AI 네이티브한 우리 학생들이 잘 썼다면 정말 좋은데 문제는 자 보세요. 대학들도 AI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최악은 이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로봇이 에세이를 쓰고 그러니까 AI예요. 미국에서는 AI를 로봇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로봇이 이걸 검증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빠진 상황에서 로봇과 로봇이 싸우는 형상이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 대학들은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로. 네. 대학들 AI 활용 현황 볼게요. 그래프로. 70%는요, 성적표 AI 스캐닝 합니다. 이 70%는 어머님들, 아버님이 알고 있는 좋은 대학들은 그냥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진짜 재밌는 거, 이게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들도 되게 반성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60%의 학교들이 에세이 때 AI를 씁니다. 에세이 평가할 때요. 요거 관련된 자세한 얘기 조금 다음 슬라이드 때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아까 디텍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AI도 인터뷰도 쓰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대학들도
AI를 쓰고 있는데 또 학생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교차점에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저야 이렇게 막 몇 퍼센트가 쓰니 어떻게 되니 이런 거 좀 분석하고 알아보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국 우리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과정 내에서 진정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자, Catcher in the Rye라는 책이 있어요. 호밀밭의 파수꾼. 10학년이나 11학년 때 무조건 읽히는 책입니다. 거기서 홀든이 가출한 이유를 쓰는 에세이가 꼭 나와요. 홀든이 그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미국의 그 6, 70년대 그 약간 비트 세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꼭 읽히는 책인데 우리 아이들은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애들이 있고요. 당연히 더 많겠죠. 그렇다 믿고 싶어요. 그걸 안 읽고 AI를 돌려가지고 포인트만 찾아내거나 아니면 그 교묘한 그 미세한 포인트조차도 AI를 통해서 감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대학들이 그걸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대학도 그 대학 사이드에서 이걸 쓰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결국. 대학들의 고민은 이거예요. 진짜 계단처럼. 그러니까 노력하다가 쓱, 노력하다가 쓱. 어제 제가 저희 디자인 경진대회 할 때도 저희가 학생이랑 몇 시간 동안 기획 짜고 다시 한번 고민하고 디스커션 한 다음에 나노 바나나에 넣어가지고 그림을 딱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다시 저희 안에서 디스커션을 하고 다시 한번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저희는 또 그 디자인을 어떻게 했고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AR 브레인스토밍 한 번 더 한 다음에 저희는 PPT를 저희끼리 만들었거든요. 그걸 발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단 과정의 형상으로 쓰는 거는 좋아합니다. 근데 그냥 던져 그려줘요. 야, 그냥 요런 테마로 디자인 하나 예쁘게 하나 해주라. 툭 해서 툭 하고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꽤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방식으로 하는 거를 지향해야 돼요. 그냥 그게 확실히 잡혀요. 그냥 비판적인 사고와 진짜 학습고에 AI는 취약하니까요. 자, 우리 대학 잘 가는 거 잠깐 놔둘게요. 우리가 이 학생이 이 과정 내에서 진짜 진정으로 성장하는 거 잠깐 갖고 갈게요. 제가 요거 부분에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하버드 캠프 하잖아요. 하버드 캠프 이번 겨울에도 하는데 그 하버드에서 저희가 적게 부르면 6명, 많이 부르면 13명 정도가 한국에 직접 와가지고 캠프를 했어요. 그럼 걔들이 누구냐? 하버드 크림슨이라고 하는 그 교내 신문 기자들이거든요. 걔들 제 얘기 진짜 많이 해. 니네 솔직히 말해. 니네 쓰냐 안 쓰냐? 안 쓴대요. 왜 안 쓰냐? 우리가 쓰는 게 낫대요. 근데 훨씬 더 빠르고 검증할 때 좋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 얘기하는 게 제가 생각한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AI는 꽤 괜찮은 학생 입장에서 설명할게요. 꽤 괜찮은 과외 선생님이에요. 아주 좋진 않아요. 자, 이것도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표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학원은 뛰어날 수 있겠지만 강사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강사도요, 웬만한 문제는 다 풉니다. 근데 이 문제를 푼 다음에 예를 들어 히스토리 클래스에서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5가지 이유를 AI도 잘 알고요. 내가 외우나 비슷해요. B급 강사가 가르치나 A급인 내가 하나 뭐 S급인 뭐 누가 하나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남북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이유 5개 외에 6번째 이유를 제안한다든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 2번째 이유는 남북전쟁 이후에 1차 세계대전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나만의 이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AI가 처음부터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아직은. AGI 시대라가 올 거라고 해요. 그걸 뛰어넘은 ASI, 슈퍼 인텔리전스,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2025년 10월 18일 오후 12시 24분 현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학생이 학습이 된 상태에서 어떤 꽤 괜찮은 툴로서 쓴다면 대학 갈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 아이가 실제 성장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AI를 쓰는 대학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UNC라는 대학 아세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마이클 조단이 나와서 유명한 대학인데 여기가 AI를 쓰는 게 쉽게 말해 들켰어요. 그러니까 올해 1월에. 그러니까 UNC가 에세이를 평가할 때 AI가 평가하게 뭐 프로그램을 짰는지 어쨌든 했는데 그게 UNC 안에 학생 기자들한테 들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과하면서 얘기를 우리가 썼다 사실은 근데 우리 이상하게 쓴 거 아니고 제대로 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옆에 보이는 대학은 버지니아 텍이라는 대학이에요. 버지니아 텍이라는 대학은
어떻게 보면 미래의 대학들이 AI를 쓸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원서를 내게 되면 두 명이 보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을 AI로 대체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 점수를 내고 AI를 보고 점수를 낸 다음에 그 두 개를 비교했다고 합니다. 둘이 너무 차이가 크면은 세 번째 사람, 세 번째 그 평가자가 들어와서 보고 둘이 차이가 별로 없으면 그 두 개를 믿고 하고. 그러니까 대학들은 현재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네이티브한 학생들이 사실 크게 불리한 게임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어떻게 AI를 쓸까에 대해서 대학들은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 사람이 봐야 될지를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도 똑같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어떻게, 어디까지 사람인 내가 들어가서 하고 어느 부분에 AI를 돌릴지. 예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제 했던 그 프로젝트 안에서도 마지막에 디자인에서 야 이거 파란색으로 바꿔주라. 이거 빨간색을 조금 뮤트한 색상으로 바꿔주라. 팬톤 카라 테마에서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이걸 어쩌고저쩌고 다른 걸로 좀 바꿔주라. 이 정도에서 AI 툴을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약간 B급 내가 만약에 웹툰 작가라면 내가 아이디어를 만들고 자 그거를 표현하는 스토리보드도 좀 만들어준다면 그거를 구현하는 마지막 단계에 쓴다든가 아니면 내가 그린 다음에 야 혹시 여기 틀린 거 없니라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쓰는 게 학습이 된 학생들은 아무리 대학에서 AI를 쓴다도 사람이 꼭 들어가서 그걸 체크를 하니까 또 대학들은 아직은 AI를 쓰는 거에 있어서 회의적인 대학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학습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학들도 계속 얘기합니다. 자, 우리 원서 현재 쓰고 있는 학생들, 시카고 대학 쓰고 있는 학생들 있어요. 원서 에세이 중에서 에세이스트들이 제일 싫어하는 대학 중 하나가 솔직히 시카고 대학입니다. 왜냐면 어려워요, 에세이가. 그리고 에세이 프롬프트가 매년 바뀌어요. 근데 또 그거 아세요? 시카고 대학은 옛날에 썼던 에세이 프롬프트 다 줘요. 한 10년치를. 여기서 혹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냥 이것도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세이 프롬프트가 되게 특이한 것도 진짜 많아요. 뭐 네가 영화 하나 캐릭터랑 뭐가 되고 싶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게 노벨상 네가 만든다면은 어떤 노벨상이고 그 상을 타기 위한 어떤 평가 기준은 뭐니?라는 프롬프트가 이게 2년 전인가 3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만약 쓴다고 한다면 제가 이거 작년 10월 달에 실제 AI로 시연하는 웨비나 한번 했었는데 아이들이 야 노벨상 만들어야 돼 하나 만들어줘 이러면 망하겠죠. 하지만 난 요런 대회를 나가봤고 요런 엑스트라 커리큘을 하고 있고 이런 AP를 듣고 있고 IB를 듣고 있고 요런 사람이야 나에 대해 스터디를 쭉 시켜준 다음에 대화를 하듯이 만들어 간다면은 브레인스토밍의 상대로서는 웬만한 그러니까 정말 S급의 사람과 정말 뛰어난 컨설턴트와 에세이스트와 할 게 아니라면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정도 AI를 써야 되는데 자 여기서 키는 이거예요. 학생들이 이거에 대한 선을 지킬 수 있냐 이거예요. 저희도 이게 항상 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그냥 불러서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이에요, 요새는. 그러니까 뭐 그거 아시죠? 뭐 AI 한 작년 말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제 AI가 코딩 다 해주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엔지니어를 배울 필요 없다. 아닙니다. 여기 혹시 개발자분들 계세요? 저도 나름 미국에서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하는 개발의 한 20%는 제가 하거든요. 저희 개발팀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대부분 하는데 또 그들이 바쁘거나 하면 저도 합니다. 근데 확실히 배운 사람이 잘해요. 제가 아까 제 어떤 이 40대라는 나이가 가끔 슬프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AI 시대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아날로그를 다 경험했잖아요. 저 국민학교 졸업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AI를 빠진 이 인터넷 우리가 보통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이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또 코딩도 배우고 그 다음에 요 AI 툴을 제가 활용하니까 훨씬 더 괜찮아요. 제가 이거는 절대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구간. 요거는 그러니까 성적표 스캐닝하거나 이런 거는 저희도 할 때는 AI를 씁니다. 뭐 아이들이 이제 점수를 보내주거나 할 때 일일이 사람이 쓰고 그러니까 요거는 B급 능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그냥 OCR 기술 통해 가지고 그냥 추출해내는 거는 저희도 AI를 씁니다. 그러니까 요런 정도로 활용을 하는 걸로 아이를 꼭 경험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수업을 듣고 뭐 대회 나가고 뭐 AMC 나가고 좋아요. 네, 저희도 그거 잘합니다. 근데 저희가 진짜 요즘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이 AI 리터러시를 높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 안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요거를 꼭 챙겨주셔야
대학 가서도 혹은 또 사회 나와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잠깐 돌아올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대학 입학이에요. 좋은 대학 입학.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귀한 시간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AR 홍수의 시대에 대응법은 존재하느냐? 대응법 존재합니다. 1번 비디오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비디오 스테이트먼트가 뭐냐? 비디오로 학생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왜 이걸 쓰냐? 우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에세이가 진짜 멋들어진 게 대학을 딱 들어왔어요. 제가 대학이라고 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게 쓴 걸까, AI를. 이게 사실, 대학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AI만 문제가 아니다, 솔직히. 예전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부유층 백인 학생인데 걔네 아버님이 정말 뉴욕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가 막 글 기가 막히게 쓰시겠죠? 아니면 자기가 못 쓰시더라도 밑에 이제 주니어 변호사들 잔뜩 있겠죠? 막 대학 졸업한 아이들 막 학생의 이게 좀 살아있는 막 이런, 그쵸? 아니면 전문적으로 원서를 돕는 저희 같은 컨설팅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AI 이전에도 우리 학생이 100% 썼다는 보장은 없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사실 맞죠? 예, 그런, 좀 나쁘게 좀 하는 데도 있죠. 그 다음에 알럼나이 인터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알럼나이 인터뷰가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왜냐면 말 그대로 그 학생들 면접 볼 때 대학에서 이제 예를 들어 유펜이에요. 제가 원서 왔어요. 얘 한국 사네. 한국의 알럼나이 얘랑 배치해가지고 인터뷰 보게 해야지. 배치했는데 이 알럼나이 인터뷰 실력을 또 어떻게 믿습니까? 또 제대로 했는지, 또 인터뷰 끝난 다음에 리포트 쓰는데 이것도 귀찮아서 대충 썼는지, 아니면 진짜 막 인간적으로 막 만났는데 막 너무 과도하게 친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인간적으로 이 사람이 싫어해, 학생을. 그냥 무슨 일 때문에. 근데 그게 합격되고 안 되고에 대한 크라이테리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인간적으로 막 헛소리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못 믿으니까 비디오 스테이트먼트가 학생의 얼굴과 목소리 진짜 연결을 위해서 좀 떴습니다. 이게 뜬 지 사실 꽤 됐어요.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대학들 보이시죠? 브라운, 시카고, 워슈, 클레어 맥케나 이런 대학들은 사실은 한 2, 3년 됐습니다. 사실 이거 원조가 어디냐면은 제가 이건 안 갖고 왔는데 미시간 대학이에요. 유니버시티 미시간 애나버죠. 거기가 원조입니다. 거기에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유니버시티 미시간 아티팩트라고 구글에 쳐보시면은 이거 예전에 2014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이 비디오 원서를 받았어요. 걔들이 사실 MBA 때부터 이걸 시작을 한 건데 저희 그래서 그때부터 미시간 넣는 애들 중에서 좀 말 잘하는 애들 그걸 찍었으면 보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게 그러니까 좋은 대학들은 거의 다 받는다 보시면 돼요. 저희 지금 원서 쓰는 애들도 이거 안 하는 애 없습니다. 그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요번에 길게 얘기 나눴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인데 제가 이름은 솔직히 좀 가렸습니다. 이분이 Senior Associate Director of Undergrad Admission.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니어 붙는 게 이게 좀 높은 사람이란 거고 어소시에이트 좀 낮은 사람이란 거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반드빌트의 이 사람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인트로버리드 학생들이 있다. 그러니까 말 잘 못하는 애거나 세컨 랭귀지로 잉글리시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애들은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죠? 그러니까 아니래요.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자 여기서 키는 있어요. 그럼 오늘 보시고 우리 애 지금 에세이 비디오 찍어야겠네. 대학들마다 알아보셔야 돼요. 저희는 대학들만 알아보는 리스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안 좋아하는 대학도 있어요. 하나 말씀은 UC죠, UC. 그러니까 뭔가 자꾸 새로운 거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할 거 태산인데 지금 자꾸 보내고 그래.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요새 글림스라는 툴을 이용해서 받는 걸 선호해요. 좀 깔끔하니까. 미국은 이 외부 업체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이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칼리지 보드 외부 업체죠. 커먼 앱도 사실 그거 그냥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을 이용하고 저도 업체잖아요. 저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엄청 해줘요. 제가 나중에 맞는 얘기 또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실제 모습, 진짜 authenticity. 그다음에 자 우리가 원서를 배치할 때 액티비티 리스트라는 거는 점이잖아요. 점. 에세이는 선을 그려주는 거잖아요. 이 점과 점 사이에 안 보이는 구간들을 그려주고 요 안 보이는 구간이 요런 게 있었구나. 요 두 가지 액티비티가 그렇게 연결이 됐구나. 액티비티 리스트 안 써있는 이런 가정 내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캐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에세이가 사실은 하버드 같은 경우는 5개, 6개 써야 되지만 어떤 대학은 한두 개만 써야 되는데 이 얘기도 너무 해주고 싶어. 그걸 우리가 보통 추천서에 배치를 합니다만은 선생님이 안 도와주네.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 활용하는 게 또 괜찮아요. 근데 advocacy, 그러니까 내가 내 얘기 해주는 거예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쇼 앤 텔의 나라입니다. 혹시 미국에서 초등학생
그 길러보시거나 아니면 실제 나오신 분들 계세요? 초등학교 때 이거 많이 하잖아요. 쇼앤텔 뭐 이렇게 펜 갖고 와가지고 뭐 초등학교 때 막 나와서 해 그럼 이거 우리 아빠 쓰던 펜인데요. 이걸로 아빠가 뭐 중요한 사인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로부터 길러진 자기 자신 얘기를 하는 걸 막 길러진 이 미국 아이들, 그쵸? 그러니까 애드워크시 자기 직접 목소리로 hey guys, 제 이름은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또 뭐 이런 거 잘하고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다 이거예요. 한번 들어보자. 네 자신을 네가 스스로 PR해 봐라. 그것도 능력이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 앞에서 아이들 긴장을 많이 하고 이게 최악이에요. 대본 읽기. 제가 나중에 제가 저희 학생들 거 영상 보여드리는 건 오프라인 설명회 때는 해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하기 솔직히 좀 너무 얼굴을 보이니까 좀 그렇고 제가 시연을 해보일게요. 나쁜 거랑 좋은 거요. 그냥 진짜 모습, 꾸민 모습 혼란도 있고 문제는 있는데 솔루션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현재 12학년 학생들 어머니들 보고 계세요. 이건 당장도 써먹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연으로서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훈련을 하고 엘리베이터 피치, 먹 인터뷰 이거 뭐 저희가 하는 방법이긴 한데 그런 걸 떠나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 누르면 이제 저희 학생께 뜨긴 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저희 노하우를 통해서 잠시만요. 제가 이거 잠깐만 슬라이드 내리고 제가 안 좋은 비디오 인터뷰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찍어야 돼요. 딱 이렇게 편집하면 안 돼요. 편집하면 오히려 요즘 그 감점 요소예요. 왜? 편집할 수 있는 툴도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안 좋은 거 보여볼게요. 그냥 편의를 위해서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프린스 리뷰 원장 강철호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대학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저번 주에 나카 컨퍼런스를 갔다 왔고, 나카 컨퍼런스는 오하이오 콜럼버스에서 이루어졌고요. 요번이 61번째이고요. 대학 얘기 정말 많이 듣고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 설레입니다. 자, 세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혹시 캐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눈이 대본을 읽듯이 움직였어요. 그죠? 이러면 아예 안 본대요. 아예 꺼버린대요.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제 목소리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제 목소리잖아요. 근데 안녕하십니까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강철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안 본대요. 이게 사실 1분 30초 정도만 찍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안 좋았던 게 뭐냐면은 중간중간에 자꾸 이건 누가 말할 때 이번엔 61번째이고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너무 짜여진 거죠. 근데 제가 좋은 느낌의 비디오 에세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대학들한테 제가 반더벨트한테 듣고 워셔한테 듣고 그다음 노스웨스턴 USC 걔들한테 들었던 거를 해서 제가 우리 학생들 실제로 보여준 내용이긴 합니다. 걔들한테 영어로 보여줬지만 저는 한국말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철호라고 하고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베이킹인데 베이킹 혹시 해보셨나요? 거기 막 밀가루 반죽도 해야 되고 막 설탕이나 버터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오븐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요번에 배운 게 뭐냐면 막 좀 하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늘어서 레시피를 안 보고 베이킹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200도인지 220도인지 헷갈려서 그냥 모르겠다 200도를 해봤더니 빵이 나왔는데 보통 해먹은 빵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1도 차이, 2도 차이 혹은 20도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불러일으키는구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 아이 컨택트를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자기의 목소리로 내가 살아가는 실제 진짜 저 취미가 베이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대학들은 끝까지 본다는 거예요. 90초 정도 찍습니다. 끝까지 보면 성공인 거예요. 끝까지 보면. 제가 지금 말했던 베이킹이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대학 잘 보는데 베이킹 뭔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그죠? 하지만, 베이킹, 나도 베이킹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저런 얘기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담기 위해서 인터뷰를 주는 것이 메인 에세이에 있던 얘기 한 번 더 얘기하려고. 아니면, 이름 강철호이고 지금 뭐 대학 원서 내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비디오 인터뷰를 찍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 내에서는 글림스라는 툴을 쓰고요. 이거는 미국 시민권을 가고 있는 미국에서만 쓸 수 있고요. 저희 같은 유학생들은 그냥 찍어서 대학별로 낼 수 있는 방법이 다 다르긴 한데 그거에 맞춰서 내주면 됩니다. 이거 디자인해야 되는 것도 꼭 들어가줘야 합니다. 대학이 어디서 감동하냐? 결국은 실제 얘기에 감동합니다.
뭐 대단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실제 얘기를 했을 때 에세이와 추천서와 액티비티 리스트 하나의 브랜딩으로 맞춰졌을 때 이 대학의 부탁률이 높아지는 거고, 비디오 에세이, 요새 뭐 딥페이크도 있다, 이것도 뭐 솔직히 AI를 만들려면 만들겠지만, 사실 영상은 AI로 만든 거 티 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그 인스타그램에, 저희 인스타 계정 있거든요. 거기 AI로 올린 영상을 올렸어요. 제 아바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근데 저희 직원들 바로 알더라고요. 저는 모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로 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요새 영상은 티 납니다. 그래서 요거 만드실 때도 뭐랄까요. 좀 이렇게 치밀한 디자인과 치밀한 설계를 통해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에세이는 아주 유효합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에세이가 왜 유효하냐? 스토리텔링이 담기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킹이라는 얘기가 뭐 온도 좀 잘못 나왔더니 빵이 다르게 나온 것처럼 거기서 붙이자면 이렇게 작은 디테일이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구나라는 얘기를 했겠죠, 제가. 그죠?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아무리 요즘 AI 시대라 하더라도 에세이에 담겨야 됩니다. 진짜 이야기는 학생들의 정말 큰 무기입니다. 모든 컨설팅 업체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어머님들 이거 모르지 않아요. 그냥 한 4시간만 그냥 유튜브에 그냥 좋은 스토리로 대학 간 이야기 찾아보신 알고리즘 타가지고 뭐 한국 거, 미국 거, 뭐 어디 거, 저기 거 엄청 뜨시고 나름 전문가스러운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고민하는 거 실질적인 고민이 뭐냐면요. 근데 이건 사실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큰 경험을 안 해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얘기죠. 뭐 우리 아이들이 뭐 지금 우크라이나입니까? 뭐 전쟁을 겪었어요. 아니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뭐 동남아에서 탈출을 했어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가 사서 고생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니 아버님 다 아시지만 사서 고생해봤자 제대로 된 고생도 아닙니다. 살다 보면 고생이 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근데 저희가 사례가 정말 지병을 갖고 3.5 정도의 GPA와 SAT도 없는 학생을 저희가 작년에 원서만 도왔던 학생이 있는데 NI에 합격을 했고요. 3.6의 GPA와 이 학생이 성인지 감수성 게임을 만들었거든요. 그 만든 스토리도 있어요. 지네 학교에서 자꾸 몰카 사건 터지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우리가 뭐 어디 화내고 이러지 말고 그냥 이건 교육의 문제로 접근을 하자.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 게임을 실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3.6의 GPA와 SAT 높았습니다만 어쨌든 10위권 학교에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가만 제가 아까 그렇게 울부짖던 이 5%의 차이는 이 진짜 스토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시험지에 나오는 점수들 어젯밤에 감사하게도 많은 연락을 받았어요. 어젯밤에 SAT 점수가 나왔거든. 10월 SAT. 그래서 특히 한 명이 정말 좀 최대한 개인정보 가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도 원서로만 지금 들어왔어요. 이 어머님이 사실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다가 좀 늦게 들어오셨어요. 아이가 좀 거부를 했어요. 뭐 이렇게 도움받는 거에 있어서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들어왔어요. 근데 이 학생은 좀 집안 스토리도 좀 특이하고 또 이 학생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게임에서 설득해가지고 그 게임 유저들을 어디 저기 헌혈 같은 거 시켜주고 뭐 몇천 명을 헌혈 이렇게 연결해준 스토리도 있고 되게 좋아요. 근데 어머님 계속 고민하시는 게 SAT 점수였어요. SAT가 안 나와서 조금 모자랐어요. 한 1400 후반 정도? 근데 어제 1590이 나왔다고 어머님이 너무 기쁘셔서 정말 밤 12시에 연락 오셨어요. 밤 12시에 저는 사실은 깨 있고 또 뭐 저야 뭐 퇴근이 어딨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죠? 그래서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근데 어머니가 그 말씀 드렸어요. 어머님 1590 안 나와도 저희 붙일 수 있어요. 왜냐면 얘 스토리 너무 좋아요. 어머니. 근데 저도 너무 기쁘다. 이 학생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진짜 그 스토리와 진짜 이 얘기에 대한 더 자신감이 붙을 것 같아서 더 기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밤 12시에. 네. 그러니까 진짜 이야기를 갖고 있냐 갖고 있냐. 근데 그 아이도 뭐 큰 게임에서 설득해가지고 헌혈시키고 대단하죠. 하지만 그걸 이끌어가는 과정은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 힘든데 그거는 굉장히 애스러웠어요. 굉장히 아이스러웠고요. 저희가 그거를 조금만 이렇게 좀 끌어올려가지고 붙인 게 저희가 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짜 이야기는 항상 통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결국은 제가 1번만 보셔도 돼요.
컨트리뷰션, 학생이 캠퍼스에 뭘 갖고 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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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제가 나중에 인스티튜셔널 프라이어리티 얘기할 때 대학 입학한 사정관들 만나 얘기 들으면 한 번 더 느끼실 텐데, 다른 얘기 좀 먼저 좀 드리자면은, 자, 제가 대학들이랑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쌓고 많이 만나게 된 첫 번째 2019년 방문이었습니다. 그때 다행이었죠. 코로나 이전에. 그리고 20년, 21년에 못 갔는데. 2019년 방문해서 제일 얘기 많이 나눴던 입학사정관은 하버드 입학사정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 우리 하버드에 옛날에 그 민사고 애들 참 많이 뽑았는데 요새 많이 안 뽑는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 민사고 학생들이 2000년대 초반에 참 많이 왔는데 요즘은 다를 거예요. 요즘은 이 학생들도 굉장히 또 더 발전했으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일어나서 학교가 수업 듣고 도서관 숙제하고 요 삼각형만 왔다 갔다 했대요. 어떠한 대학 커뮤니티에도 컨트리뷰트 한 게 없대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번에 시카고 대학 갔거든요. 시카고 대학 입학사정관 만난 얘기 조금 이따 드리고, 끝나고 제가 캠퍼스를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왜냐면 아이들 표정도 좀 봐야 되고 현재 뭐가 일어나나 좀 보려고. 그러니까 무슨 행사 하더라고요. 그 행사가 학생 주관 행사인데, 그러니까 학생이 스스로 그 업체들 불러가지고 학생 주도로 주제된 커리어 페어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인턴십 같은 거 붙이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저는 다른 거 몰라도 학생 이 업체들이 와가지고 인턴십 매칭된 애들도 참 뭐 훌륭한 아이들이고 대단하지만, 그 업체들을 섭외하려고 노력했던 그 과정을 너무 듣고 싶긴 했어요. 물론 못 들었죠. 뭐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제가 뭐 시카고 대학 관계자도 아니고. 하지만 그 행사장에 계속 있으면서 누가 이 주최자인지는 좀 봤어요. 왜냐면은 주최자들은 티 납니다. 얼굴이 막 반짝반짝 빛이 나요, 막. 그다음 뭐 옷 입는 것도 좀 다르고. 그래서 걔들이 하는 얘기를 옆에서 좀 듣기도 하고 해보니까 확실히 시카고 대학이 학생 잘 뽑았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버드 캠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얘들이 제가 한번 작년인가 물었으면 니네 여기 왜 오냐. 내가 솔직히 돈을 하버드에 주지 니네들한테야 뭐 밥이야 맛있는 거 사주지만, 근데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방학 때 일하면 좀 귀찮지 않냐. 어디 놀러 가고 싶기도 할 텐데. 내가 아니래요. 우선은 너무너무 재밌대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하버드 애들이라 그런지 대부분 로스쿨 지망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로스쿨 갈 때 이게 자기의 하나의 스토리로 쓰일 수 있어서 더 좋대요. 이게 하나의 에세이가 될 거래요. 한국 와가지고 이 학생들과 같이 캠프를 하고 저와 같은 업체와 같이 뭔가를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같이 막 이렇게 교재 개발하는 거, 이 스토리가 자기네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느꼈죠. 하버드 학생 잘 뽑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를 짜야 될까 했을 때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제가 아까 왜 그 뭐 우리나라 큰 게임 업체 헌혈 연결시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결을 시켜야 돼요. 어머님이 갖고 있는 걸 이용해도 괜찮아요. 한국은 이걸 적폐라고 부르죠. 미국은 레거시라고 부릅니다. 좋은 겁니다. 활용만 잘한다면. 학생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는 사실 굉장히 뻔합니다. 학교, 아니면 아까 그 학생 같은 그 게임 커뮤니티 같은 게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랑 외부든 아니면 학교 내든 연결시키는 게 이게 키예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브랜딩이에요. 그러니까 막 특이하고 무슨 뭐 코스프레를 잘하고 뭐 아니면 성 정체 애들 뭐 옛날에 이런 얘기 하나 있었어요. 거의 이것도 한 10년 전인데 쌤 그냥 그냥 동성애자라고 할까요? 왜 그럼? 좀 튀잖아요. 쌤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야, 그렇게 될 거면 나 니네 다 동성애 시켰다. 농담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냥 자기 안에서 나오는 어떤 캐릭터적인 것도 좋은데, 결국은 대학은 막 예를 들어 동성애라 치다 실제 동성애라 칩시다. 그러면 어디랑 또 연결을 시켜가지고 좀 그거 안에서 또 뭔가 뭐 붐업을 시킨 스토리가 듣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 준다면은 저희 자랑을 좀 써놓긴 했는데 학생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은 대부분 내가 있어봤자 그냥 학교 다니고 우리 가정 있고 교회 좀 뭐 아니면 절 다니고 뭐 아니에요. 그게 어때서요? 그게 얼마나 좋은 커뮤니티인데. 그리고 찾으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GPT나 AI 툴을 가지고 만들 수 없는 게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브랜딩을 설정을 해놓고 그걸 계속 널처링 해가는 과정 내에서 저희 같은 프린스럼 리뷰가 도우면은 알아서 잘 하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널처링 하는 과정 내에서 좀 대화는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 안에서 완전히 색깔이 바뀌어버립니다. hallucination이 일어나니까
거짓말을 치니까 AI들은 그게 AI 특징 아닙니까? 어떤 특정 정보를 가지고 또 이용해서 뭔가 자기만의 좀 크리에이티브한 거 만들어낸다. 좋죠. 근데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면서 학생 스토리를 빌드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목표는 대입이니까요. 그게 잘 쓰여져야 돼요. 하지만 예쁜 에세이로 쓰여지면 안 됩니다. 예쁜 에세이 대회 아니에요. 예쁜 에세이 잘 쓰면요. 지금도 낼 수 있겠네요. 뉴욕타임즈 에세이 대회가 매년 1년에 한 두세 번씩 있습니다. 거기 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대학을 감동시키는 거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웨비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의 지역도 다르실 거고, 나이도 다르시고, 성별도 남자 아니면 여자실 거고, 다 다르시겠지만, 공통점은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안에서 학생이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스티튜셔널 프라이어리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들은요, 조금씩 달라요. GPA 보는 거랑 SAT 보는 거는 동일해요. 하지만 UC 입장에서는 한 지원서를 평균 검토 시간이 한 명당 6, 7분밖에 안 됩니다. 이거 얼마나 슬퍼요. 우리는 진짜 6, 70일도 아니죠. 거의 만 200일 동안 만드는 원서인데, 그건 6, 7분만에 본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볼 걸 보는 거예요. 하버드 유명하잖아요. 리더십. 제가 그때 2019년인가 22년인가 그때 만났을 때, 아니, 리더만 왜 뽑으려 하냐. 뭐, 리더만 있냐, 세상에. 팔로우십도 얼마나 중요한다니까? 걔들은 옆에 있는 그 다트머스 이런 데 가면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으로 한 얘기겠지만, 어쨌든, 대학마다 보는 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캐릭터와 인스티튜셔널 프라이어티를 맞춰야 돼요. 캐릭터는 저희는, 그래서 그냥, 어머님, 아이만의 캐릭터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어느 입장에서는, 그래, 뭐 제 말 다 맞는데 도대체 어떻게 찾는데, Making Caring Common이라고 하는 이것도 하버드에서 운영하는 업체인데, 그러니까 대학들을 가르치는 대학 입학 사정관들을 가르치는 업체예요. 대부분 여기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을 듣든 아니면 불러가지고 좀 이렇게 좀 더 발전을 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뭐를 봐야 되는지 걔들이 제시하는 게 8가지가 있어요. 뭐 greed, purpose, 뭐 curiosity. 저희가 대학별로 정리해놓은 파일이 있는데 대학별로 이게 보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MIT랑 칼텍은요 무조건 curiosity입니다. 그러니까 MIT랑 칼텍을 가려는 아이가 호기심이 없으면 안 돼요. 호기심 어떻게 발현되지? 어머니들 궁금하시면 뭐 하세요? 찾아보시면 뭐 하세요? 더 찾아보죠.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해서. 그리고 조금 더 뭐 구글 스콜라스틱 서치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대로 찾아보려 노력을 하겠죠. 유튜브에 쓱 듣고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 와요. 검증을 받아보고요. 어디에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제가 지금 1년의 과정. 찾아보고 쓰고 검증한다. 정말 낮은 레벨에서 우리가 이걸 어디서 하죠?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트위터나 이런 데서 하죠. 높은 레벨에서 하면 뭡니까? 이게 논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칼텍이나 MIT가 논문을 보는 이유는 얘가 진짜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봤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자기의 워딩을 써봤을 것이고 검증해봤을 것이고 어디다 내놔봤을 텐데 그게 없어? 그냥 에세이에만 I'm a very curious person. When I'm curious, I do my thing. 뭐 미치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티튜셔널 프라이어리티와 학생의 캐릭터 맞춰야 되는데 저희 재작년에 프린스턴 보낸 여자애가 있는데 논문 안 썼습니다. 프린스턴이 논문을 싫어하고 좋아하는 걸 떠나서 걔들의 인스티튜셔널 프라이어리티는 MIT랑 다르니까요. 그죠? 그 아이도 저 프리메드로 갔습니다. 근데 논문 안 썼어요. 프린스턴이 논문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요. 프라이어리티는 논문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학들은 자기네들의 인스티튜셔널 프라이어리티 정말 하드웨어적으로는 하다못해 뭐 각 주별로 몇 명 뽑아야 되고 인종은 몇 퍼센트 해야 되고 뭐 아티스트라든가 애슬릿 운동선수 몇 퍼센트 해야 되고 몇 퍼센트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맞추지만 사실 여기에 있어서는 제가 모시고 있는 어머님들의 자녀분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저한테 오는 학생이 흑인, 백인 뭐 어쩌고저쩌고 오면은 제가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겠지만 그거보다 우리는 이 하드웨어적인 인스티튜셔널 프라이어리티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인스티튜셔널 프라이어리티로 가야겠죠. 그죠? 우리는 한국인. 뭐 아무리 미국에서 뭐 보스턴에 유학하고 있다 해도 한국인. 시민권 있는데 그래도 인종을 체크하는 칸이 없진 않잖아요. 에이시아 퍼시픽이라는 거로 들어갈 거고 누가 봐도 내 라스트 네임을 보면 나는 한국인 혹은 중국인인가 그 정도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인스티튜셔널 프라이어리티는 학생의 캐릭터를 찾는 게 하나고요. 대학의 인스티튜셔널 프라이어리티를 찾는 게 하나입니다.
저희가 얘가 작년과 재작년 헷갈리는데 NYU는 떨어지고 반더빌트가 붙은 학생이 있어요. 물론 뭐 우리가 뭐 그것까지 예상한 건 솔직히 아니지만 밴더빌트는 조금 더 특이한 학생 좋아합니다. NYU는 자기만의 정말 뉴욕이라고 하는 리소스를 활용한 학생을 좋아해요. 근데 이 학생은 솔직히 좀 약간 내성적인 게 좀 보이지 않았을까 원서 내에서. NYU로 가가지고 재밌게 놀고 싶었는데 밴더빌트가 얘를 좀 더 이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스티튜셔널 프라이어티는 대학마다 다릅니다. 근데 그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되게 다르지 않아요. 되게 다른 학교. 아까 처음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딥 스프링스 칼리지라고 있어요. 정말 특이한 학교입니다. 어디 산꼭대기 위에 진짜. 근데 거기 되게 좋은 학교예요.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이거 진짜 알고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 대학이에요. 미국 내에서도 이제 막 제가 막 재벌분들 이런 분들이 가는 대학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거기는 대부분 인터뷰만 봅니다. 성적도 안 봐요. SAT는 애진작 안 봅니다. 여기는 뭐 코로나고 나발이고 이런 거 없이 우린 그런 거 필요 없다. 진정한 우리만 인스티튜션 프라이어티 빡 100%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그다음 학생 캐릭터 우리가 원하는 거 정확하게 있다. 난 그거 갖고 갈 거야. 이런 대학이거든요. 그것도 또 뭐 대표적인 대학 중에 하나가 우리는 좀 가기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저는 좀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에 항상 꼭 제가 미팅을 갖는 대학 중에 하나가 이 웨스트 포인트죠. 미국 그 육군사관학교예요. 거기에 인스티튜션 프라이어티는 뻔하죠. 거기는 말 그대로 군인을 길러내야 되는 곳이니까 디시플린, 그다음에 어떤 애국심 이런 것들이 인스티튜션 프라이어티겠죠. 이런 것들을 꼭 챙기셔야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정도 점수에 좋은 대학 갈 수 있나? 저희 막 이런 애들이 있어. 쌤, 저 SAT 1300밖에 안 돼서. 제가 학원이 있고 컨설팅이 있잖아요. 제가 운영하는 게.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하는 게 이제 하버드 캠프를 위주로 하는 게 외부 이제 연결 사업 이렇게 크게 사업군이 세 개인데 학원 쪽에 이제 원장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원장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쓰지 말아야 되는 워딩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한테 열심히 해란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럼 모든 게 허무해지잖아요. 그럼 학원 왜 옵니까? 열심히 하면 되죠. 반대로 어머님도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우리 애 학이 나름이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애학이 나름이면요. 제가 진짜 어느 시점에 밤새가지고 막 조금이라도 더 나을 것 같은 문제 찾아가지고 하고 저희가 듣는 리뷰 중에 SAT 리뷰 중에 제일 기분 좋은 게 저희가 저 유출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 나왔던 거 이제 패턴을 보니까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우리가 10월 대비 특강에 가르쳤는데 실제 나왔을 때 이럴 때 기쁘잖아요. 아니 열심히 하고 그냥 뭐 아예 하기 나름이면 뭐 학원은 왜 옵니까? 솔직히 또 좋은 대학은 그럼 왜 가요? 그냥 아예 하기 나름인데요. 뭐라도 하면 성공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합니다. 또 컨설팅에서 저희가 절대 하지 않은 말이 뭐냐면, 이거 진짜 중요한데, 성적 핑계예요. 저희 학생 중에 지금 한 명이 솔직히 그 English Proficiency Test, 토플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안 나오고 있어요. 얘가 지금 약간 그게 왔어요. 지금 전문용 입스라고 하는데 뭔가 이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확 왔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점수가 안 나오는 와중인데 그래도 절대 이거 토플 점수가 안 돼서 이건 절대 저희 내부에서는 절대 안 씁니다. 아이를 동기부여할 때는 가끔 좀 써도 그러니까 인스티튜셔널 프라이어티에서 토플 점수라는 학교는 없어요. 물론 무조건 낮은 점수인데도 무조건 그 대학 붙는다는 보장도 없겠지만 쌤, 저 SAT가 1300밖에 안 돼서요. 쌤, 저 토플이 쌤, AP가 3개밖에 없어서요. 저희 그 코넬 공대 작년에 붙은 여자의 AP 2개 했고 둘 다 12학년 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정말 특이한 고등학교인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정도로 공부를 안 시키는 고등학교였어요. 그 샌디에고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인데 이름 말할 뻔했네.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그래도 좀 심하다 싶을 정도 공부를 안 시켰지만 그 자체가 코넬의 어떤 특정 인스티튜셔널 프라이어티랑 맞는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당당하게 저 얼리를 썼고 SAT도 1400 후반밖에 안 됐지만 합격을 했거든요. 인스티튜셔널 프라이어티는 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학생과 이 고등학교 또 전반적인 캐릭터랑 맞추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요번에 만났던 또 요즘 사진 잘 안 찍어줍니다. 이 사람 왼쪽에 그 흑인분은 노스웨스턴 입학처장이고요. 오른쪽은 시카고 대학교 왼쪽 흑인분은 아시아 담당 노스웨스턴 분이고 오른쪽은 시카고 대학 입학처장님이십니다. Director of Admission 뭐 이렇게 부르겠죠. 그죠? 요즘 사진 잘 안 찍어주는 게 이게 그 한 업체 때문이에요. 이 업체가 이제 그 하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풀어대가지고 한국에도 지사가 있는 컨설팅 업체긴 한데 어쨌든 거기 때문에 요즘 대학들이 좀
이런 사진 찍어주는 거 싫어하지만 저야 뭐 그래도 인연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 좀 드려볼게요. 이 흑인분, 요 아시아 담당 이분. 그러니까 우리 애들 원서를 볼 뿐이죠. 국제학교에서 낸다면. 이분이랑 이런 얘기 나눴어요. 그러니까 노스웨스턴이 뭘 보냐, 뭘 찾냐, 너희는 시카고 대학이랑 하버드 대학이랑 유펜이랑 뭐가 다르냐. 근데 이 말을 이 사람과 만난 지 1시간 뒤에나 했습니다. 왜? 친해져야 되거든요. 저도 이분은 처음 봤어요. 노스웨스턴 입학사정과 다른 분이랑 조금 인연이 좀 있는데 이분이 아시아 담당인데 새로 부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하냐? 그냥 미국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하면 무슨 얘기예요? 뭐 가족 얘기하거나 스포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분 노스웨스턴 나왔고요. 자기 와이프도 노스웨스턴 나왔고 노스웨스턴에서 만났고요. 자기 와이프분은 그 근처 고등학교 그 카운슬러시고요. 근데 와이프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를 장모님이 봐주신대요. 장모님이 봐주셔서 오늘도 끝나면은 트레이더 조드 가가지고 이 만날 때가 10월 초니까 펌킨 있죠. 미국 사람들이 이거 펌킨 카빙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할로윈 때문에. 그래서 그거 사고 갈 거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한국에는 펌킨 있냐? 아, 우린 그런 건 안 한다. 근데 우리도 할로윈 좋아한다. 이런 얘기만 1시간 내내 하고, 그 다음에 물은 게, 노스웨스턴은 어떤 학생을 좋아하냐입니다. 그러니까 해줬던 얘기가, 노스웨스턴은 interdisciplinary.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공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학생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야, 그게 다야? 어른들 쉽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그것만 갖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의 브랜딩의 차이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과 유펜과 하버드랑 뭐가 다르냐 했더니 노스웨스턴은 47% 학생이 대학 와서 전공을 바꾸거나 더블 메이저를 한다. 무슨 말이냐? 우리 노스웨스턴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은 메이저를 보유하고 있고 다 밀어줄 수 있다. 우리 리소스 많다. 예, 이 학교 돈 많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틸라이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만 더 힌트 드리자면 난 인터디스플리너리하고 여러 메이저에 관심이 많으며 그 노스웨스턴에 가면 내가 이것저것 다 할 거예요 라는 애가 마음에 드세요? 이미 그걸 한번 해봤던 스토리를 말해주는 게 설득력 있으세요. 당연히 제가 어머님한테 어머니 맡겨주시면 좋은 데 보낼 겁니다. 이게 믿음이 가세요? 아니면 어머님과 비슷한 학생들을 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케어해봤고 만들어봐서 좋은 대학 보냈을 때 훨씬 더 믿음이 가세요. 당연히 후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 부각을 시켜줄 수 있는 노스웨스턴 에세이에 배치를 한다면 합격률 단 1%라도 올라가겠죠. 옆에 있는 시카고 대학도 똑같아요. 이분도 시카고 대학에서 와이프를 만났고요. 근데 이분은 되게 재밌는 게 시카고 대학은 뭐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한테도 그 자기네들 대학 수업 뭐 듣고 싶으면 공짜로 듣게 해주거든요. 그걸 어딧 한다고 하는데 이분은 이날도 어딧 하다 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카고 대학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시카고 대학의 정말 인스티튜션 프라이어티가 정말 잘 맞는데 그게 뭐냐? 시카고 대학은 자기 스스로를 절대 종합대학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종합대학 맞죠? 왜냐면 뭐 랭킹도 굉장히 높죠. 8등인가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자기 자신을 리버럴 아츠 칼리지로 불러주길 바래요. 리버럴 아츠 칼리지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이 민트 캔디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 쳐요. 근데 이게 얼마 연구해가지고 얼마 팔리고 지금 얼마짜리인데 얼마 팔고 이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이 민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리버럴 아츠 칼리지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특성입니다. 어떤 철학 공부, 뭐 고전학 공부, 뭐 아니면 고고학. 솔직히 딱 들었을 때 저희 가가지고 돈 벌 수 있나? 이런 것들도 내가 정말 순수한 호기심과 순수한 학문적인 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이 학교로 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브랜딩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학생은 단 1%라도 합격 퍼센티지가 높아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인스티튜셔널 프라이어티를 찾기도 합니다. 직접 만나서. 요번 나카 컨퍼런스는 여기 안 나와 있네. 콜럼버스라는 곳에서 이루어졌는데 콜럼버스 시카고에서 6시간 거리거든요. 제가 운전하러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시카고 대학에 있는 좋은 대학 2군데 있죠. 노스웨스턴 시카고. 그 다음에 제가 그냥 관광하다가 유니버시티 일리노이 시카고도 잠깐 들리긴 했는데 거기는 뭐 목표로 하시는 어린이들 없을 거니까 거기 내용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하는 일이 뭐냐? 자랑 조금만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정말 수백 건, 수천 건의 한국 학생 사례를 통해서 캐릭터와 인스티튜 프라이어리티를 우선 매칭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발로 뛰는 정보들을 가지고 넣어서 학생들의 좋은 대학 가는 퍼센티지 높이고 또 요즘 제가 정말 꽂혀있는 건데 대학만 잘 간다고 제 일이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진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급변하는 이 세상 안에서 진짜 인재가 될 수 있는 학생을 정말
기껏해 학원이지만 조금 이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캐릭터와 인스티튜셔널 프라이어리티를 연결하는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저도 좀 놀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조금만 더 보시면 아주 재밌는 거 좀 나올 거예요. 국제학교 블랙리스트 이슈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처음 들은 건 이번이 아니에요. 학교 이름 혹시라도 실수라도 나올까봐 되게 조심하면서 지금부터는 제가 하겠는데 어느 학교가 그 학교에서는 A를 받을 때까지 계속 리테이크를 줍니다. 그 얘기를 알고 있었지만 대학 입학 사정관 입으로 들은 거는 제가 존 소킨스 담당자였는데 사실 다른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고만 있었습니다. 왜? 그 학교에 우리 애들도 솔직히 있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대학들은 정말 싫어해요. 미국 사회를 아시잖아요. 미국은요, 그냥 쓰면 믿습니다. 그냥 말하면 다 믿어줘요. 트러스트 베이스 사회니까. 하지만 거짓말에 걸렸을 때는 퍼니시먼트 엄청 셉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도 한번 한국 뉴스에도 났는데 예일대학교 학생이 1학년 학생이었는데 그 입학 원서에 거짓말한 거 들통나서 바로 쫓겨났다 나왔죠. 더 큰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만났던 NYU에서 4학년 2학기 때 학생 쫓겨냈대요. 4학년 2학기인 학생.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4학년 2학기 때 학생의 원서를 갑자기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사기인지 볼 일이 없습니다. 이건 누가 잃은 거예요. 근데 그 잃었을 때는 대부분 이 학생이 쫓겨난 학생이 어디 뭐 술 먹다가 아니면 놀다가 그냥 마음 풀어져가지고 나 사실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들은 애 중에 한 명이 이제 일렀겠죠. 네. 저도 솔직히 예전에 제가 2002년인가 대학 들어갔는데 그때 저희 동기생 중에 그런 한 명 있었어요. SAT 대리시험 봤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허허 웃고 치웠는데 그거 아세요? 저희 동기들 중에 걔만 졸업 못했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이 하늘의 이 하나님과 뭐 이런 신의 이런 거에 맡길 게 아니라 대학들은 이거를 굉장히 이제 능동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NYU가 12만 개의 원서가 오고 3개 글로벌 캠퍼스가 있으니까 사실 보기 굉장히 어렵대요. 갑자기 NYU 얘기를 왜 하냐? 제가 이 얘기를 가장 많이 얘기 나누고 가장 많이 오픈돼서 얘기해 준 게 NYU랑 스탠포드입니다. 스탠포드도 근 5년 내에 12명을 쫓아냈대요. 스탠포드는 사실 얻어 걸렸어요. 제가 NYU랑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 그 이름표 보니까 그 이름표를 항상 매거든요. 컨퍼런스 가면. 스탠포드 입학사정관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얘기해도 되냐 하니까 그분과도 얘기 나눠보니까 스탠포드도 NI와 비슷하게 이걸 전문용어 fraud라고 합니다. 사기를 영어로. fraudulent application을 찾아내는 프로세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사기치면 안 되죠. 그죠? 절대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중국에 사실 더 많긴 했는데 국제학 중에 블랙리스트가 실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실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학교 얘기만 들어볼게요. 말씀 들어볼게요. 뭐 중국 분들은 지금 없죠 여기, 그렇죠? 기분 나쁘지 마세요. 어떤 학교를 다녔다고 해서 원서가 들어왔는데 그냥 우연찮게 그 학교로 구글 서치해 보니까 무슨 창고더래요. 창고, warehouse, 창고. 그래갖고 현장도 갔대요. NYU는 샹하이 캠퍼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교가 없대요. 그냥 거짓말 친 거죠. 그리고 종이 성적표와 전산 성적표가 불일치한다는 거. 근데 이거는 참 이게 사기꾼들 대단한 게 편입할 때 parchment.org라는 걸 통해서 성적표를 내거든요. parchment요. MENT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parchment, NEMT.org라는 URL을 만들어서 똑같이 parchment랑 똑같은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위조 성적표를 냈다 하더라고요. 야, 진짜 대단하죠, 진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한국 내 국제학교 블랙리스트 존재한다고 캐롤 킴, 바이스 프레지던트 for 글로벌 리크루트먼트 어드미션 FA라는 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봤는데 대부분 제가 처음 본 학교였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알고 계신 뭐 보통의 이제 오래된 학교들은 전혀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솔직히 제가 알고 있는 대학도 고등학교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머님, 요거 학생이나 쳐요. 학생. 그다음 이게 대학. 제가 그 학생인 캐릭터와 인스티튜셔널 프라이어리티를
매칭할 수 있는 설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가로로 있는 요 펜. 제가 손이 세 개가 아니라 대학은 요 새끼손가락 칩시다. 그러니까 대학과 학생과 고등학교의 사실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GPA가 4.0, out of 4.0인데 그게 내가 초우특권이야. 아니면은 대학 입장에서 초우트라고 미국 되게 괜찮은 학교죠. 아니면 진짜 생판 처음 보는 진짜 이건 뭐 어떻게 읽는 거야 정도의 뭐 만들어진 지 2년 됐다고 어쨌든 주장하는 국제학교 거냐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학들 참 착한 게 그래도 믿어요. 우선은 믿어요. 제대로 했겠지. 근데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학교가 실제 존재하는지, 그 학교에 구글 서치를 했을 때 나오는지, 웹사이트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하다못해 와스크 인정이라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이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가능하시다면,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가능하시다면은 이제는 좋은 고등학교부터 가시는 게 저는 이게 진짜 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 아까 제가 말씀 AI 시대에 그러니까 AI 관련된 것도 제대로 고등학교 내에서 스크리닝을 치고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믿음까지 연결이 될 거예요. 물론 좋은 고등학교라 해가지고 막 카운셀러가 원서 다 봐주고 이러진 않죠. 그래서 저희가 프린스 리뷰 같은 것도 꼭 이용하시고요. 근데 저는 이거 혹시 보시는 분 중에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자녀분들 계시면 11월 8일에 혹시 시간 되시면 롯데타워에서 미국에서 한 11위 정도 하는 보딩 스쿨이 있어요. 저희랑 좀 연결이 돼 있는데 거기 입학사정관이 한국 오시는데 저랑 같이 가세요. 저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부모님이랑 학생이랑 같이 가야 돼요. 학교 이름을 여기 말씀드리기 힘든데 문의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니시 랭킹이 올해 바뀐 걸 안 외우고 있어서 원래는 10등이었는데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같이 가실 분들은 오시면 지금 이 학교가 정말 좋은 학교거든요.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실 좋은 보딩 2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학교가 지금 트럼프 때문에 중국 애들이 안 와요, 지금. 홍콩 애들이랑. 그러다 보니까 그 빈자리가 지금 저한테 지금 메꾸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수수료 안 받습니다. 이 말씀 확실히 드릴게요. 저 고등학교랑 수수료 계약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 업이 무너져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제발. 이 오해는 정말 받기 싫습니다. 근데 이 학교 정말 좋은 학교예요. 특히 글쓰기 교육은 제가 볼 때 미국 내에서 탑5 안에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세요. 네. 한국에 제대로 운영되는 국제학교 소위 이제 우리가 비하한다고 말하는 비인가 국제학교라 다 나쁘냐?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이사장님이랑 교장선생님 만나 뵙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상하게 운영되는 데 있어요. 맨날 기부금 내라 그러고 돈 주면 성적표 바꿔준다 그러고 있어요. 그 대학들 모를 것 같죠? 압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도 묻습니다. 물론 저야 말 조심하죠. 하지만 저한테만 묻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은 대학을 준비하시는 데 훨씬 좋고 그 다음에 대학만 바라보고 이런 좋은 고등학교를 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 좋은 고등학교 뭐가 좋냐? 건물이 좋고요. 운동장이 좋고요. 위치가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비싸긴 합니다. 이런 경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미국 유학하면 막 이렇게 좀 같이 좀 뛰놀고 다연안에 있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 내에서 어떤 학교들은 사실 그런 세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경험적인 측면에서 저는 너무나 아름답다 보지만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재원의 자녀로서 힘들게 정말 라면 하나 아껴가면서 유학했던 사람인지라 이런 거 좋은 거 모르고 이런 데를 안 찾아보시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한국 내에 있는 소위 오래된 학교들 진짜 50년 이상 된 학교도 있죠. 그다음 20년 이상 된 학교만 해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학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꼭 가란 아닌데 한국에 와요. 11월 8일에. 네, 그래서 저랑 같이 가시면 그래도 몇 마디라도 더 하실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알려주시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낙학에서 듣거나 대학과 얘기한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만큼의 좋은 결과를 냈던 비결 중에 하나를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만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가면 있어요. 대학 있고 얼마나 보내는지 있고 저희는 특이하게 그 대학 합격생 저희가 했던 애 중에 가장 낮은 GPA를 올려놨습니다.
이 중에 NYU가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3.5가 3.3입니다. 올해 얘 왜 안 바꿔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줬는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어머님들. 우리가 그 일주일에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고 일주일에 7일이니까 24 곱하기 7하면 168이에요. 그죠? 그 중에 학교에 6시간 있다 칠게요. 보통 5일 다니니까 6, 5, 30시간. 아이들이 그냥 많이 잔다 칩시다. 요즘 8시간 자는 애들 없지만 8시간 잔다 치고 곱하기 7하면 5, 7, 8에 56. 그럼 86시간 정도가 168시간 중에 빠지죠. 근데 실제 피로 관리 영역은 요 82시간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컨설팅 하는 아이들도 일주일에, 저희 컨설팅 하는 아이들은 저희가 압구정역에 나름 단독 사옥으로 멋있게 꾸며놓고 있거든요. 어제도 2명이 와서 오랜 시간 있다 갔어요. 그래, 오랜 시간 있어봤자 한 번 오면 서너 시간입니다. 2번 온다 칠게요. 8시간 온다 칠게요. 그럼 8시간 빼도 무려 70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아무리 잠자는 것 빼고 학교에서 제대로 잡아주고 컨설팅에 제대로 잡아줘도 70시간 동안 무너지면요. 다른 거 다 무너집니다. 공감하시죠? 왜냐면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학생들은 감정 상태 관리가 필요하고 자기주도 학습 관리가 필요하고 체계적인 시간 관리와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기반해서 분석해야 돼요. 아이들이 쌤, 저 어제 11시에 잤어요. 요즘 10대 중에 11시에 자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뭐 아팠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10시에 라면 끓여 먹고 졸려서 잤거나. 그죠? 보통 1시쯤 잔다 칠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스크린 타임으로 받아서 보면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사실 저도 그럴 거예요. 정말 잘 때 빼고는 핸드폰을 쥐고 있으니까. 그죠? 이 핸드폰의 스크린 타임을 캡처해서 받아보고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학생이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체계적인 시간 관리와 자기주도 학습 말만 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진짜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이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제안하는 게 학습을 하고 생활 전반에 코칭과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어요. 하다못해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게 저는 사실 그 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거든요. 제가 어제 12시에 자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제 퇴근을 한 10시 반에 했어요. 물론 어제 그 SAT 때문에 어머니 연락 오셔가지고 그것 때문도 있지만 어제 1시 반쯤 잤어요. 뭐 일도 좀 하고 뭐 그냥 뭐 또 뭐 집도 좀 치우고 1시 반쯤 잤더니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요. 확실히 12시에 잤을 때 컨디션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GPA 관리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5년 10월 18일부터 적어도 12월 초반까지는 GPA 시간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선제적으로 과외를 붙이셔야 돼요. 근데 그 과외를 붙인다 하더라도 과외 시간대 집중하는 것도 포함해서 끝나고 나서 숙제하는 거 이런 것들은 누가 관리할 건데요? 누가 관리하실 건데? 어머님이 하실게요? 하실 수 있죠. 어머니 능력이 안 되시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데요.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관리 필요하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지만 관리 필요하다라는 인스타 영상 본다고 차라리 그 시간에 자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활적인 관리까지도 다 가능한 프로그램이 저는 사실 진정한 컨설팅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쪽 일을 하기 전에 금융 컨설팅 회사를 다녔습니다. 오래 안 다녔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회사 보통 많이 빨리 관뒀, 저도 빨리 관뒀는데 그때 제가 만났던 제 사수 부장님이 계셨어요. 아직 이름도 기억나요. 이정선 부장님이라고. 저를 엄청 갈구셨는데 제가 그분이 얘기했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철호 씨, 네. 컨설팅은 컨설팅을 받는 사람이 이 컨설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도움도 필요하게 하는 게 최상이다. 그걸 명심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또 뭐라고 갈구려고 저걸 또 서론 까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우리 아이들 저희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진짜 자신 있어요. 진짜로요. 많이 해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겸손함과 더불어서 자신감까지 생각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데 같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제가 12시 전에 자려고 노력하는 거. 하루에 8,000보 이상을 걸으려고 노력하는 거. 적어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탄수화물이 제한된 식사를 하려고 하는 게 제 건강관리 때문이 아니고요. 저는 진짜 이 일에 제가 미친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 그게 도움이 돼요. 진짜로. 제가 갈아먹는 뭐죠? 믹서기 같은 거 하나 샀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 블루베리랑 뭐 잔뜩 넣어가지고 갈아먹는데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요. 지금 계속 막 주위에 막 갈아 먹어라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냥 뭐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런 걸 떠나서 전체적인 생활 관리까지 고민하는 찰나에 이런 툴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제가 찾았고, 근데 그 업체의 고민은 그래, 이런 관리는 하는데 관리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어머님들 입시랑 우리 아이가 진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없어요. 아니 하드웨어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업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도입을 해가지고 필요하신 아이들만, 물론 소위 이제 머리 다 큰 애들, 지금 원서 쓰는 애들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럼 오히려 싸우시는 시간 허비하세요. 근데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초등학생 어머님들, 아버님들이나 아니면 중학교 한 1, 2학년 아이들인데 생활 습관이 좀 무너질 것 같다는 아이들은 이것까지도 맡겨보세요. 어머님들께 데일리 목표와 과제 관리 제가 제공하고 어머님 과제도 있어요. 어머님 과제가 뭐냐? 혹시 아이가 어머니께 버릇없게 굴었던 거 있으면 좀 써주세요. 이런 것까지 시킬 거예요, 어머님한테. 실시간 멘토 피드백, 당연히 그냥 진행상 대시보드, 감정 및 생활 균형 모니터링까지 가능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있는 시간, 자는 시간, 뭐 과외하는 시간 다 빼도 침입 시간 동안 사람이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러면 솔직히 비용이 너무 올라갈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거를 AI가 들어가서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전반적인 생활 패턴이라든가 그 아이의 컨디션 관리, 생활 관리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게 되고 여기에 보상을 이제 용돈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용돈을 저희한테 뭐 예를 들어 한 300만 원 정도를 입금을 하시면은 저희가 그걸 아이한테 다 줍니다. 이게 뭐 사기꾼 같은데 뭐 용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뭐 보상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돈이 필요한데 이거에 있어서는 뭐 믿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닥 용돈 아이들한테 주는 거고 그다음 아이들 뭐 그날 하루에 10,000원씩 20,000원 주는 체계 보상 체계를 만들어서 아이가 따라줄 것 같아서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한번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요거 문의 한번 주세요. 특히 중학생 아이들 정말 강추합니다. 그래서 압구정동에 오시면 프린스 리뷰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생긴 건물입니다. 이렇게 생긴 건물에 오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82시간 동안의 프린스 리뷰가 관리합니다.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드립니다. 개인별 맞춤형 생활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이 프린스 리뷰가 갖고 있는 저희만의 러닝보드라고 하는 온라인 과외 플랫폼이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좀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GPA가 약간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학생들은 정말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관리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관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생활관리의 목적이 뭐냐면 아이들의 또렷한 집중력이에요. 그 집중력과 열정의 토대를 깔아놓은 다음에 정말 건물 공사를 할 때도 보시면 바닥 공사, 지하 공사에 훨씬 더 많은 시간 투자하고 그다음 아파트 쭉쭉쭉 올라가죠. 이 생활관리 잠자는 시간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무슨 공부를 합니까 솔직히. 하루에 6시간 동안 인스타그램 하는 애들이 그 눈이 나만 압니까? 안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잡아준 다음에 그 위에 전 세계 어디에 계신 러닝보드를 통해서 수업 관리, 압구정에 있으시다면 프린스를 찾아주셔서 생활 관리와 뭐 엑스트라 커리큘러, 그 다음에 GPA 관리까지도 받으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입시 그렇게 두렵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 드리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AI를 대학에 어떻게 써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인스티튜셔널 프라이어리티, 뭐 스토리텔링, 비디오 에세이 다 좋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아이들 생활관리와 성적관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생활이 무너졌는가? 안 무너졌다면 성적관리나 엑스트라 커리큘러 관리로 바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올해 남은 10월, 11월, 12월 동안 필요하신 부분이라고 봅니다. 생활이 무너진 아이라면은 바로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생활부터 잡아야 돼요. 저도 운동 꽤 한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운동하게 되면 특히 어머님들 골프 치시는 분들 많죠? 골프 스윙부터 합니다. 아닙니다. 골프 스윙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먹는 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닭가슴살 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에 먹고 그렇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거 만들고 그 다음에 맨몸 운동 이렇게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맨몸 운동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의 근력 운동을 하신 다음에 골프 스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스윙이 다릅니다. 살짝 휘둘렀는데 어머님들 230, 240 찍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없이 스윙만 냈다 한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오셔가지고 우리 AMC요. 어머님 AMC 저희 보내는 거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저희 좋은 선생님 너무 많아요. 좋은 선생님 어디 뭐 다른 데 가겠어요? 지 입장에서도 훨씬 더 많은 프린션 리뷰로 오죠. 근데 우리 아이가, 이런 얘기도 지금 해요. 우리 아이가 자는 거는 잘 자고 있나요? 우리 아이가 학교 내에서 듣는 코멘트 좀 더 듣고 싶은데요. 그 다음 우리 아이가 AMC 하기 이전에 프리칼큘러스에서 혹시 무너진 거 없나요? SAT에서 조금 더 변형되고, 요즘 SAT도 거의 뭐 AMC급으로 나온 문제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어떤가요? 그러면서 동시에 AMC를 준비해야 AMC를 잡습니다. AMC뿐만 아니라 우리 애가 하버드 가고 싶어요. 어머님. 자, 조금씩 하나씩 잘라볼게요, 어머님. 요거 되나요? 그 다음 요거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지만 소위 말씀드린 하버드를 갈 수 있어요. 물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죠. 하버드라는 목적성을 두고 그 전 단계에서 뭐가 됐는지, 엑스트라 커리큘러가 가능한지, 엑스트라 커리큘러 이전에 SAT라든 AP라든 이런 시험이 가능한지, 그 이전에 GPA가 무너졌는지, 그 이전에 생활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요거까지도 챙길 수 있는 컨설팅이 진정 컨설팅을 믿고 있고, 항상 이런 것들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늘이 이거 할 수 있게 좀 판을 좀 깔아준 것 같은데,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답변 하나 드리고, 질문 써주세요. 채팅창에 답변 드릴게요. 커먼을 작성하다 막막합니다. 9학년 말부터 국제학교 다니게 됐는데 한국에서 중3에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미국에서 고등학교의 성적이니 성적을 다 올려야 하냐? 이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12학년 1학기 성적까지 표현해서 7학기치의 성적이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9학년 말에 다녔다면은 9학년 2학기가 이 학교에서 성적표 내줬는지 모르겠는데 2학기를 내줬다면 9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성적표만 더 추가해서 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9학년 2학기께 성적표를 안 만들어줬다, 국제학교에 너무 짧게 다녀서. 그러면은 중3 거 1학기, 2학기 한국에서 다닌 거 그게 둘 다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7학기치의 성적표를 가장 리센트한 거, 가장 최신, 그러니까 옛날에 뭐 중1권 해도 돼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가장 리센트한 거, 가장 최신 거를 7학기치를 내면은 대학은 오케이 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써주시고요. 오늘 들어주신 분들, 이 툴, 제가 이 웨비나 잼이라는 툴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들으신 분들이랑 얼마나 들었는지 그게 나오거든요. 10분 이상 들으신 분들 리스트가 나와요. 그분들께 제가 그 인스티튜셔널 프라이어티 관련된, 스토리텔링 관련된 제가 미국에서 받아온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거 좀 선물로 좀 보내드릴 거고, 그 다음에 혹시 SAT 때문에 또 고민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디지털 SAT 하나 제가 지금 선물로 지금 보내드렸고, 그 다음 아이빌리그 커먼 데이터 셋, 이게 사실은 기본 어떤 인스티튜셔널 프라이어티 챙길 때 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지금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선물로. 네, 혹시 그 옆에 파일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거 떴을 거예요. 네, 받아주시면 좋고. 한 분이 국제수학대 결과가 변별력이 없다. 국제수학대회가 뭔지에 따라 다르죠. AMC나 이런 것들은 변별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네. 그 다음에 한 분이 청신국제중 내신 대비도 하나요. 솔직히 말씀, 선생님은 어느 곳보다도 좋은 선생님 찾아드릴 수 있는데, 저희의 저건 아니죠. 스페셜티는 아니죠. 근데 사실 좋은 선생님 찾으면 그 선생님 잘 하실 거니까 혹시 못 찾으시면은 제가 찾아드릴게요. 저희 좋은 선생님들 정말 여러 분야 다 있습니다. 12학년인데 SAT가 1540이다. 예, 그만 보십시오. 1540은 충분합니다. 미국이 요번 해부터 SAT 리퀘어먼트를 살렸잖아요. 아마 평균 SAT 점수가 아마 급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지금 예전에는 막 높은 점수인 애들만 냈고, 대학들이 사실 SAT 점수 가지고도 스포츠 스코링 한 걸 스포츠 스코링 한번 더 했거든요. 자랑하려고 이렇게 높은 애들이 우리 학교 옵니다. 막 이렇게. 대표적으로 노스이스턴인데, 노스이스턴 대학들 신입생들이 SAT 평균 점수 1480이라 하거든요. 말도 안 됩니다. 아마 1540은 충분히 높은 학생일 거고, 모바일 지파일을 못 받는다. 다른 방법이 제가 없어요. 이 툴 자체가 제가 다르게 보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우선은 지파일 받으실 수 있으실 텐데. 네, 그 다음에 미시간 대학에 ED가 생겼죠. 이거는요. 제가 정말 이것도 많이 물었는데 ED가 생기면서 이해 합격률의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제 예상치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를 2019년 보스턴 칼리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시간 대학도 그걸 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보스턴 칼리지가 예전에 2019년에 2A에서 2D로 옮기면서 한 해 동안만 2A랑 2D를 병행했거든요. 그때 2A 합격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2D로 거의 다 몰린 애들을 그 2D 위주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미시간이 2D를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우리 학교 진짜 올해들 와라. 제발 좀 와라. 우리 진짜 이제 어디 뭐 유펜이나 코넬의 학생 뺏기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2D로 하는 게 학교율이 훨씬 높을 거고 이해가 좀 떨어질 텐데 이거 모릅니다. 예, 이거 모릅니다, 진짜. 원서 넣을 때 하한 학교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이게 저희도 제일 어려운 회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큰 그림부터 말씀드리자면 성적이라든가 SAT 성적, 그러니까 GPA나 SAT 성적, AP나 IB의 개수라든가 거기 내에서의 퍼포먼스로 박스권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제일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 근데 아이의 캐릭터라든가 에세이를 얼마나 잘 쓸지, 브랜딩을 어떻게 짤지가 그 박스권 안에서 높은 박스권의 학교로 갈 거냐, 낮은 박스권의 학교로 갈 거냐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되는데, 저는 낮은 학교는 솔직히 제가 컨설팅 할 때 저는 진정한 의미의 세이프티 안 합니다. 저희 집 학생 중에 하나가 GPA 몇이 3.7? SAT 없고요. 토플도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도 50위권 이상 학교는 안 합니다. 아니 어차피 붙어는 안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다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럴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스티튜셔널 프라이어티 잘 맞추면은 학교들 많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힌트 드리자면 지금 대학들 미국 대학들 고민 많습니다. 지금 요번에 이게 왜 고민이 더 많냐면 올해 원래 여름이 되면요 중국이나 홍콩에서 특히 캘리포니아 하와이 쪽으로 영어 캠프를 엄청 가요. 엄청 갑니다. 올해 이 아이들이 대부분 말레이시아나 이쪽으로 빠졌어요. 싱가포르나 안 온대요. 그 지금 캠프 업체들이 지금 난립니다. 돈 못 벌어서 한마디로 하자면 그 캠프들부터 어디서 하냐 대학을 빌려서 합니다. 그럼 대학에서 그 꼴에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 얼마 내겠다고 빌려줬대 그 돈을 못 내고 왔고 뭐 이런 식이니까 대학들 좀 고민 많아요. 중국 애들이랑 또 저 무슬림 애들 원서 안 낼까봐. 네. 지금 미국이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오늘은 그 내용이 좀 빠졌네요. 제가 저번 설명회 때 사실 이 내용을 굉장히 오래 얘기했었는데 레귤러 합격이 떨어지냐? 아닙니다.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같은 경우는 얼리보다 레귤러 합격률이 더 높아요. 국제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이유는 얘기하자면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레귤러 합격이 많이 떨어진 학교들도 있죠. 예를 들어 대표적 코넬 얼리가 낮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버드나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레귤러로 넣는 게 전략입니다. 녹화 파일은 제가 보내드려요. 파일로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요. 리플레이 링크로 해서 보내드리는데 한 80시간 정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끝나고 나서부터. GPA, SAT, 엑스트라 커리큘러 우선순위가 뭐고 몇 퍼센트 차지하냐? 듀크 대학이 가장 오픈되게 공개하니까 듀크 대학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1대1대1대1대1입니다. 6가지 봅니다. rigor, GPA, SAT나 ACT, 액티비티 리스트, 에세이, 추천서 7점인가씩 줘서 7점이라 치면 6, 7에 42점 만점이죠.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리고 점수는 예선이고 에세이가 본선이니까 점수가 안 되면 에세이를 안 보니 그런 유학원들 아직도 있던데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에세이를 볼 때 점수를 안 보고 봅니다. 점수는 컴퓨터가 봐요. 사람이 안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아닌데 중국이나 홍콩 지원이 적어지면 한국 학생이 높아지죠. 이게 2019년, 20년 트럼프 1기 때 제가 경험한 겁니다. 존 소킷은 어떤 IP인가요? 이게 좀 되게 좀 간단한 거 말씀드리자면은 존 소킷스 같은 경우는 볼티모어라는 곳에 있습니다. 볼티모어라는 곳은 굉장히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볼티모어 되게 위험하다 생각하는데 존 소킷스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존 소킷스는 포트레스처럼 돼 있어요. 존 소킷스는 리서치 좋아합니다. SAT 응시 횟수와 만약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거 제가 진짜 많이 얘기했고 대학들 제가 이제 확인도 안 합니다. 귀찮아서. SAT 응시 많이 한다고 불이익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불이익이 있다고 한국에서 헛소문이 났냐면 SAT 점수를 칼리지보드에서 보낼 때 6개 이상이 되는 걸 보내려면은 한 번 더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보낼 때 칼리지보드 돈 한 번 받고 6개까지만 보내줘요. 이놈들이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돈을 한 번 더 내야 되니까 2번 보내면 아니에요.
커먼 앱에 쓴 SAT 점수를 기준으로 학생을 뽑은 다음에 그 점수가 진짜 점수인지를 나중에 확인합니다. 이것도 오토메이션이 자동화가 다 돼 있어. 사람이 이렇게 보고 막, 이거 맞네, 이건 이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SAT 많이 본다고 불이익 적지만 많이 보면 볼수록 학원비만 많이 내시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저는 항상 얘기 드리는 게 한 5번 정도 보라고 합니다. 5번 정도 최대. 근데 보통 한 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5번을 보려면 보통 2년에 걸쳐서 보게 되는데, 그럼 2년 내내 SAT만 하게 돼요. 그럼 더 중량을 놓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SAT는 6가지 항목 중에 하나. 백나누 6회 없어요. 16.7, 66666. SAT가 1600점 만점이니까 16%를 칩시다.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600이면 16 먹는구나 생각하셔도 그렇게 수학적으로 딱딱 떨어지진 않지만, 그러니까 SAT 1600 겨우겨우 만드셔봤자 16% 먹는 겁니다. 그 싸움에 끼지 마세요. 재정보조 신청한 합격률이 떨어진다. 이것도 학교마다 다릅니다. 재정보조 받는 보딩스쿨 내용도 궁금해 들었는데, 재정관리 관련해서, 보딩스쿨 재정보조는요, 이거는 100% 저거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상담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학교마다 워낙 다른데, 대학도 다르지만, 이 보딩스쿨들 재정보조를 할 때는요, 정말 많은 걸 살핍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인스티튜셔널 프라이어리티, 그 학교 보딩스쿨에 맞는지를 굉장히 많이 살피게 되고, 그리고 한마디로 하자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설명회로 풀 문제가 아니에요. 전 재정보조를 하셔가지고 그 대학 재정보조라고 하신 줄 알았는데, 사실 대학 재정보조조차도 사실은 그 학교마다 대학마다 워낙 다르고, 대표적으로 뭐 노틀담은 전혀 신경 안 써요. 얘가 뭐 돈이 있든 없건 유학생이든 말든 전혀 신경 안 쓰는 대표적인 학교고, 좀 낮은 학교 중에 하나죠. 좀 높으면 높을수록 재정보조를 뭐 유학생이든 뭐든 다 주거든요. 돈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 프린스턴 같은 경우 그렇죠. 근데 하다못해 스탠포드만 해도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걔 돈 진짜 많거든요. 근데 걔들은 유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오픈되게 안 줍니다. 통신 자주 9학년 성적 필요합니다. 다현님, 9학년 성적 필요합니다. 7학기치의 성적을 커먼 앱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7학기치가 국제학교 다니는 게 아니시라면 한 학기치는 한국학교로 처리하셔야겠죠. 예, 이것도 처리할 방법이 있긴 한데 그 카운슬러한테 물어보시고 아니면은 좀 도움을 받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파일 쉐어링은 이제 제가 좀 끄기로 하고요. 네. 네, 홍희님 SAT 시험 점수 관련해서 나오셨는데 제 말씀대로 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겨울방학까지는 전 SAT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방학 2주를 활용하셔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주말마다 하셔서 3월 시험을 보시는 게 이게 첫 번째 아니에요. 두 번째 안은 내년 여름까지 확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내년 여름까지 미루셔가지고 지금 120, 130 높여야 된다는 거 보니까 1400 초반대신 것 같은데 원래 그때 잘 안 오릅니다. 네. 그래서 아예 여름으로 미루신 다음에 IB 공부하시는 거와 그 다음에 엑스트라 커리큘러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훨씬 나으실 겁니다. 프리칼리지가 도움되는 프리칼리지가 있고 아닌 게 있는 거 아세요? 존 서킨스는 도움이 꽤 되는 편이고요. 시카고 대학은 아예 진해 서머 프로그램을 듣는 애들을 위한 전형이 따로 있죠.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하지만 자, 이름을 말씀드리면 좀 그렇죠. 여기도 뭐 열심히 하는 업체들이니까. 근데 그냥 무작정적인 프리칼리지는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프리칼리지가 뭐예요? 여름 동안 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여름에 그걸 왜 해요? 그 돈과 시간을 들여서. 내가 관심 있는 거니까 하는 거겠죠. 근데 관심 있는 거니까 하는 건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랬다? 그럼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름 계획은요, 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거는 뭐 원서까지 쓰고 예를 들어 예일용 글로벌 리더스라든가 아니면 수막이라든가 이런 건데 스탠포드에서는 F 캠프 있거든요. 그다음 끝판왕제가 RSI라고 있죠. MIT에서 하는 진짜 유학생은 한 2명 정도 뽑아버리는 맨날 지네 나라 애들만 뽑는 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무작정적인 서머 캠프를 지양하십시오. 1480을 가지고 11월 시험을 볼까 말까 하는 분은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1480이면은 지금부터 5문제만 더 맞추면은 거의 1500 중반 가거든요. 전 더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수학이나 라이팅에서 빵꾸가 있다면 그건 좀 단기간에 오르니까 그래도 주말 수업만 들으십시오.
IB 목표면 리서치 몇 개 해야 되냐? 안 해도 됩니다. 저희 아이비를 보내주고 안 하는 애도 많고, 그 중에 스템 아이들도 있었는데, 저는,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유펜 공대 붙인 남자애가 있어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스피노프 해가면서 리서치, 그 학교 내 리서치 하나, 학교 밖의 리서치 하나, 그다음 하나 더 이렇게 총 합치면 3개 했습니다. 근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좀 스피노프 해가고 조금 바꿔 가면서 했어요. 사실은 교수님들도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갑자기 토픽 바꿔 다른 거 하나 또 쓰고, 토픽 하나 더 쓰고. 물론 요즘 AI 시대에 하려면 하죠. 논문 써주세요. 그럼 써주는 시대가 왔는데. 탑 20 학교에서 GPA를 걱정하실 정도면 안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원하실 거니까 3.9 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하로 보낸 적이 없냐? 있죠. 아까 보내드렸던 3.6에 20위권 보내는 애 있죠. 근데 그런 애 아닌 애들이 더 많을걸요. 그러니까 GPA는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전 진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희 러닝보드 과외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한두 푼 아끼시겠다고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와 그걸 낭비하지 마세요. 좋은 강사가 어디로 올 것 같으세요? 좋은 강사가. 결국 과외는 강사빨이니까. 강사들은 두 가지를 원합니다. 돈이랑 일을 덜 하길 원해요. 돈을 많이 주려면 수업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야 검증돼서 또 시급이 오르니까. 여기겠죠? 일을 덜 한다는 건 뭐냐면 쓸데없는 상담 안 시키고 블로그 글 써달라 이런 거 안 시켜야 돼요. 그걸 제가 강사한테 왜 시킵니까? 저는 오히려 지가 할라 해도 제가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을 덜 시키면서 자기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곳이 저희 프린스턴 리뷰고 그 온라인으로 하는 게 저희 러닝보드거든요. 그 러닝보드 같은 경우는 한번 꼭 좀 경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설명회가 끝나면은 저희 프린스턴 리뷰 카카오 채널에 한국말로 프린스턴 리뷰로 치시면 저희 채널이 뜨거든요. 거기서 상담을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다고 뜬 게 있어요. 이건 좀 끌게요. 예. 니드 어웨어와 니드 블라인드 합격률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엄청 많이 납니다. 스템 경시사 필수라고 하는 건 도대체 누가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들을 직접 만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카더라 저도 안 하려고. 그리고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입시를 하는데 입학사정관이 1년에 적어도 제가 한 5번 정도 만나거든요. 보통 가는 게 한 2-3번이고 걔들이 오면 또 저를 만나니까 이걸 만나면은 이거에 대해서 비웃으실 거예요. 근데 스템 경시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그걸로 브랜딩을 잡을 거면 하세요. 근데 마치 수집하듯이 하시는 거면은 그거는 미국 입시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물론 그걸 모르고 질문 주셨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시지만 또 확인하시라고 주신 거니까. 그리고 스템 경시대라 했을 때는 제가 사실은 어떤 데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드리면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꼭 해드리고 싶은 게 미국 대학들 KSF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한국 되게 KSF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KSF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시민권자 한국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한국에 준비하는 게 좋을지 비용이나 또 가족적으로 아이랑 떨어져 있는 게 너무 싫으신 게 아니라면은 저는 좀 유학을 고려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스템과 미술이 합쳐지는 구간에서 가장 많은 고민하는 대학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쿠퍼 유니언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CIA 요원 영성소라는 약간 썰이 있는 학교인데 거기 외에도 카네기 멜론이라든가 프린스턴, 코넬, 스탠포드 미술과 스템이 연결되는 구간에서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네, 이것도 얘기가 좀 너무 기니까 저는 이분은 꼭 상담 한번 오세요. 한번 꼭 찾아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아이가 어떤 미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블로그나 SNS 올리는 활동은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걸 롱제비티라 합니다. 근데 구글 SNS 활동을 하다가 어디다 좀 연결이 되고 더 한 번 더 이렇게 좀 커지는 이런 형식의 어떤 브랜딩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비 학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원합니다. 디자인 테크놀로지 과목과 바이오 좀 고민이다. 자, 데이터 사이언스를 제가 지금 브랜딩하고 있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데이터 사이언스를 요새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하잖아요. 그죠? 근데 AI가 프론트엔드면 뒷단에서 벌어지는 게 뭐냐면 AI가 공부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 그게 퍼질 수 있는 네트워크가 완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력이 보충이 돼야 돼요.
이게 뭐냐? 인프라스트럭처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사실 디자인 테크놀로지 과목을 하든 바이오를 하든 어차피 이런 거 배울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엑스트라 커리큘러적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자, 정말 현실적으로 답변 드릴게요. 둘 중에 7점 나올 거 들으세요, 영화님. 둘 중에 7점 더 조금이라도 쉽게 나올 수 있는 거 들으시는 게 나중에 대학까지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둘 중에 뭘 듣든 우리 학생이 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가장 모던한 형식으로 제가 풀어들었는데 요새 가장 핫한 형식으로 팔란티어 아시죠? 한국에도 뭐 얼마 전에 뭐 파버스토어 열렸다 하던데 그런 식으로 풀어들었는데 이건 어차피 학교 수업을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학교에서는 성적을 얻읍시다. 자, 지금 1시 44분이고요. 지금부터는 답 한 두세 개 더 드리고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 방문 상담으로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휘희연님, 건축 디자인,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키텍처 원하신다는 거죠? 아키텍처를 원하시는데 질문을 좀 끊겨가지고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뭐 질문 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다른 분들도 질문 좀 써주시면 한 두세 개 정도 답변 더 드리고, 다들 바쁘실 텐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 빼먹은 거 있나요? 지금 보고만 하다 보니까 잠시만요. 이게 미국 대학가는 아이비 학교보다 AP 학교가 더 유리하지 않나요?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큰 그림 말씀드리고 작은 그림 말씀드리자면 큰 그림적으로는 이 말이 맞아요. 왜? 미국 AP가 미국 거거든요. 미국 내에서 아이비랑 AP를 병행한 학교가 되게 많은데 요새 아이비를 좀 버리고 있어요. 왜냐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요. 아이비는 아시다시피 운영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죠? TOK, 뭐 AA, 그 다음에 저 익스텐드 SA까지 다 할 수 있는 선생님을 구하기 때문이고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학교 내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작은 그림 말씀드리자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에 대한 확실한 인지력이 있는 아이비 학교는 웬만한 AP 학교보다 유리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 내에서는 없습니다. 몇 개 있으실 것 같죠? 아직 연수가 안 차서 그렇게 인정받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체듀기나 NLCS가 그나마 좀 제가 볼 때는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IB 학교나 AP 학교가 큰 그림에서 좀 더 유리하지만 IB 학교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IB 학교에서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고 그 학교에서 빛날 수 있는 학생이라면 IB 학교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IB 뭐 1550 안 넘어도 됩니다. 전 1530에 머무시거나 저는 머무시고 다른 거 내신에 오히려 도움을 받으세요. 내신이나 활동해요. 진짜로요. 트럼프 정부 관련 얘기 끝났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트럼프가 얼마 전에 얘기 오늘 안 했구나. 9개 대학 불러가지고 소위 엄청 뭐라 했습니다. 니네 이딴 식 운영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중국 견제도 좀 있었고 SAT 점수 좀 더 많이 봐라. 이런 얘기 했는데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브라운인가 다트머스인가 싫은데?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MIT도 싫은데? 알아서 할 건데? 그 대학들은 지금 트럼프가 쥐어짜는 거에 있어서 모든 스탠스가 다 다릅니다. 이거는 근데 인스티튜셔널 프라이어티 맞추기 좀 그래요. 이것까지 맞추면 오히려 대학들이 오히려 너무 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오르게닉하게 가는 게 좋고요. 그냥 제가 그냥 현실적으로 드리는 조언은 중국 애들이랑 홍콩 애들이랑 무슬림 애들이 주는 거를 그 포션이 결국은 유학생 그 쿼터 맞추는 데 쪽으로 갈 건데 그게 한국 쪽으로 많이 왔던 게 2019년, 20년이라는 거. 트럼프 1기였다는 거. 그거 이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 관련된 얘기를 제가 저번 설명회 때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영주권 신청 중인데 1학 주에 나올 것 같다.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영주권이면 EB5 하시는 거면 어필할 수 있는 거 없는데요. 혹시 E2 비자신가요? 그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 영국 국제학교는 인지력 있는 학교다. 이런 케이스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제학교인데 인지력 있는 학교가 러셀 그룹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미국 대학도 좀 잘 알거든요. 네, 그런 경우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탑 학교들의 수강심이 많이 필요하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 진짜 많이 드리는데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 하나 내지 정말 많은 2개 정도의 그 줄기 내에서 하나의 줄기 내에서 좀 이렇게 하나, 2개가 또 3개 있고 이런 게 중요해요. 막 여기 다발로 갖고 가봤자 대학 가서 계속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잘 나갔는데 대학 오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이 대학이 이뻐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분야에서
좀 길게 가시는 거를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예. IB가 아니라 그럼 A레벨인가요, 하은님? 영어학교인데, 인지력이 있다. A레벨, 미국 대학 사실 A레벨 잘 몰라요. 근데 변환표를 씁니다. A레벨에서 A스타, 진짜 막 4개 수업 듣고 A스타 냈다 받으면 그 장난 아닌 거잖아요, 사실. 그죠? 하은님이 잘 아시겠네요, 그죠? 근데 그것들을 미국이 잘 모르기 때문에 변환표를 보고, 이게 대단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 변환표 하버드 거는 이제 컨피던셜한 자료 저희가 갖고 있어요. 좀 뜯어낸 자료가 있어요. 변환표 좀 보여드리기 좀 그렇고. A레벨, 고생 많으시겠네요. 네. 건축 쪽 가라면은, 화학, 물리, 수학, 이콘. 저는 아트가 수업에 안 들으신다면은, 엑스트라 커리큘러적으로도 좀, 이렇게 보충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은, 포트폴리오 작업을 저희한테 의뢰하세요. 포트폴리오 작업을. 이거 없으면 지금 조금, 왜 얘가 건축학을 하고 싶지에 대한 의문이 대학이 생길 것 같네요. 그거에 대해서 수업적으로 좀 보충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아니야, 미국이 IB 점수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IB 학교 실화에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네가 AP 학교를 나왔잖아요. 입학사정관. 그래서 변환표를 대부분 씁니다. 근데 A레벨 변환표가 되게 후해요. A스타가 되게 좋은 걸로 돼 있어요. 물론 대단한 거 맞죠. 특히 제가 정말 과도한 아이는 A레벨 5개 됐는데 A스타 4개, A 하나 듣는 애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걔한테 와, 너 이거 어떻게 받았냐고. 좋은 대학 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진행하겠고요. 다른 내용은 대부분 보니까 질문들이 개인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수상이 몇 개가 필요하나요? AMC를 해야 되나요? 그런 류의 대답은요, 대부분 답은 놉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할지, 그 다음에 뭐 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개수 싸움 말고 요거 다음에 그 다음에 파스빌리가 쫙 열려요. 오케이, 이걸로 간다. 여기서 또 쫙 열려요.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인생 사는 거랑 비슷합니다. 저도 하버드 캠프 한 게, 코로나 때 애들 글을 너무 못 써요. 특히 중학생 애들, 이런 그지 같은 놈들. 이러다 보니까 하버드 캠프가 만들어지고, 하버드 캠프를 하다 보니까 하버드랑 친해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도 좀 뜯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 하버드 데리고 가서 하는 캠프다. 그 다음, 이거 좀, 지금 까긴 좀 그렇지만, 내년에 스탠포드 캠프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이 저도 이제 이어지잖아요. 계속.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학 원서 만드는 비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많은 도움이 됐다면 좋겠고요. 많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또 질문해 주신 분도 그냥 들으신 분들도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2시에 이미 상담이 돼 있는 분이 계세요. 연락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 상담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지금 좀 더 도움드리기가 좀 힘든데 다시 한 말씀, 이분도 이제 듣다가 상담 요청하신 거니까 상담 요청해 주시고 2시에 있고 제가 오늘 또 이거 사적인 얘기는 저희 전 상담 실장님 결혼식입니다, 오늘. 상담 한 2개 내지 오늘 한 3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하고 결혼식 가봐야 돼서 제가 원래 일요일은 잘 일 안 하지만 급하신 내용이면 내일이나 월요일 날 방문 상담, 화요일 방문 상담, 수요일 방문 상담 언제든 좋으니까 찾아오세요. 저희 건물도 좀 보시고 저희 얼굴도 좀 이렇게 직접 보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아이고 이걸 자꾸 켜놓고 제가 했었군요. 이걸 끄고 그냥 할 것을. 이상 프린스턴 리뷰 공식 명칭 프린스턴 리뷰 아시아 총괄원장입니다. 그리고 ST 플리머스 대표이자 하버드 캠프 운영하고 있고 낙하 공식 멤버이고 또 우리나라 펜싱 협회 부회장입니다. 제가 NCAA 보내다가 이렇게 됐는데 맡고 있는 강철호였습니다. 많은 분들 유선상이나 아니면 본원에서 직접 얼굴 대면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끄겠습니다. 상담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학원에 연락 주시면 전화 또 저희 원장님, 부원장님 또 웬만하면 제가 다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